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뉴스 특보 이어갑니다. 25호 태풍 콩레이가 오늘 새벽 제주를 지난 다음 남해안을 거쳐 현재는 울산과 경주 부근 일대를 지나고 있는데요. 어제부터 태풍에 직접 영향을 받았던 제주에서는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주택 침수와 정전의 강풍 피해도 속출했습니다. 하선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간당 50mm의 폭우에 집 안으로 어른 허벅지 높이까지 빗물이 차올랐습니다. 계속 양수기로 퍼내보지만 속수무책입니다. 8월 태풍 솔릭으로 파손된 지붕을 복구하기도 전에 다시 비가 쏟아지자 대형 체육관은 물난리가 났습니다. 복구하고 사무실들이 다 돼가지고 방법 없어요, 지금. 콩레이가 강타한 제주 지역에서는 특히 주택과 지하 주차장, 학교, 상가 등에서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금까지 접수된 침수 피해만 80건이 넘습니다. 곳곳에서 도로가 물에 잠기며 제주시 연북로에서는 차가 물에 잠기는 바람에 3명이 차 안에 갇혔다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한라산에 순간 최대 풍속 초속 50m가 넘는 강한 바람이 부는 등 강풍 피해도 컸습니다. 교통신호기와 가로등 10여 개가 부러지고 조립식 창고 지붕이 날아가 유리창이 깨지거나 공사장 울타리가 넘어가는 등 40여 건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와 남원읍 신흥리, 성산읍 신천리 등에서는 천여 가구의 전기 공급이 끊겨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설비가 다 전기예요. 욕창 매트는 이제 계속 전기가 들어와야 매트가 이제 사용이 가능한데 그게 꺼지면은 또 어르신들이 욕창 발생할 수도 있고. 수확을 앞둔 감귤과 감자, 당근, 양배추 등 밭작물의 유실과 침수 등으로 농작물 피해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하선아입니다. 네, 태풍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기상센터 연결해서 현재 태풍의 위치 살펴보겠습니다. 이설아 캐스터, 네, 태풍이 현재 어느 쯤에 와 있습니까? 네, 현재 25호 태풍 콩레이는 경남 지방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 태풍 콩레이는 오늘 오전 9시 50분에 경남 통영에 상륙한 뒤 여전히 중형급의 세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태풍은 육상에 상륙하면서 세력이 좀 약해지긴 했지만 여전히 강도 중형인데요. 이 태풍이 지금 지나고 있는 경상도 지역을 중심으로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이 태풍의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경남 지역에는 순간 최대 풍속 초속 30-40m의 강풍이 몰아치고 있고 시간당 30mm 안팎의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태풍은 더 빠르게 이동하면서 오늘 낮 동안에 부산과 울산 부근을 지나 오늘 늦은 오후에는 독도 동북동쪽 120km 부근 해상까지 진출하겠습니다. 현재 이 태풍의 영향을 받고 있는 제주도와 전남, 경상도 지역에는 태풍 경보가, 그 밖에 전북과 충청도의 남부, 강원도 지역에는 태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또 해상에도 태풍특보가 내려진 곳이 많습니다. 현재 서해 남부와 남해상, 동해 남부해상에는 태풍 경보가, 동해 중부해상에는 태풍주의보가 내려져 있고 서해 중부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태풍의 영향 반경이 300km 안팎까지 워낙 크기 때문에 현재 전국에 걸쳐 비바람이 치고 있습니다. 제주도와 전남 지역부터 태풍의 영향에서 벗어나고 있지만 앞으로는 태풍이 지나는 길에 놓여 있는 경상도와 강원 영동, 울릉도 독도에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면서 매우 많은 비가 쏟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강원 영동 지역은 동풍까지 더해지겠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의 예상 강우량은 강원 영동과 경북, 울릉도 독도에 50에서 최고 150mm 이상, 서울을 포함한 그 밖의 중부지방과 경남 동부에 20에서 60mm 정도입니다. 이 태풍의 영향에서 벗어나고 있는 제주도와 전라도 지역은 예상 강우량이 5에서 30mm로 오전보다는 대폭 줄었습니다. 오늘 태풍이 지나는 동안 남해와 동해상에는 최고 6, 7m까지 거센 물결을 일겠고 해안가에는 폭풍 해일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 태풍 콩레이의 고비는 오늘 오후까지가 되겠습니다. 태풍에 동반된 비구름이 물러나면서 일요일인 내일은 전국이 맑겠지만 내일까지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태풍 피해가 없도록 계속해서 만전의 대책을 세우셔야겠습니다. 기상센터였습니다.
지난 태풍 쏠릭 때도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제보 영상 소개해드리면서 피해에 대비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번 태풍도 저희가 모아온 영상 함께 보시면서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부 김용준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네. 시청자분들께서 태풍 제보 영상 계속해서 보내주고 계신데 네네. 주로 어느 지역 상황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전에는 이제 주로 이제 태풍 경로와 비슷하게 남해 지역 위주로 제보 영상이 계속 올라왔었는데 예. 지금 이제 울산과 경주 지역을 지금 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부산, 울산, 거제 그리고 또 내륙 지역까지 경북 일부 부분 그 부분까지 지금 계속해서 제보 영상을 보내주고 네. 있습니다. 저희가 시간마다 계속해서 준비를 해서 이렇게 제보 영상을 소개해드리고 있고요.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걸 보면서 좀 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으니까 계속해서 시청자분 보내주신 영상을 함께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화면 보면서 좀 자세히 한번 살펴보죠. 네, 그러겠습니다. 먼저 부산 동래구 충렬 아파트라는 곳입니다. 시청자 네. 조희진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차량들이 침수된 모습인가요? 네, 지금 그렇게 아니라 이제 바람이 불어서 나무가 꺾여가지고 지금 차량 넉 대를 덮쳤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차량 피해가 지금 있었고 다행히 그곳을 지나시는 분들은 없으셔서 인명피해는 없었다. 인명피해는 없으셨는데 지금 깜짝 놀라셨다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뭐가 뚜두둑 하더니 네. 와장창 해서 나가보니까 차 넉 대를 지금 덮어서 지금 가로수가 지금 전도되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비는 조금 소강 상태인 것 같은데 여전히 바람이 센가 봅니다. 그러니까 바람의 영향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영상이었고요. 네네. 또 다음 영상 한번. 다음 영상 네. 볼까요? 이번에는 저 울산에 있는 태화강 일대입니다. 지금 태풍이 지나고 있잖아요. 지금 시청자. 약간 그 강변 일대가 좀 범람한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저기가 지금 산책로인데요. 예. 이게 한 40분 전쯤의 모습이니까 지금 조금 더 물이 올라왔을 것 올라왔겠네요. 같습니다. 지금 산책로 일대가 이미 잠겼고 더 안쪽까지 지금 물이 올라올 것 같다 해서 걱정스러운 마음에 지금 시청자 이세준 씨께도 보내주셨는데 네, 바람이 얼마나 강하게 부는지 또 이 강인데도 불구하고 네네. 이렇게 좀 파도가 치는 모습들, 물결이 치는 모습까지 볼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일대는 이 태풍이 지나갈 때까지 저희 특보 계속 보시면서 네. 절대 나가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지금 위험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런 이제 강변 일대에서 촬영하실 때 네. 근처에 가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굉장히 제보 영상도 위험하니까요. 감사드리지만 좀 멀리 떨어지셔서 멀리서 뭐 당겨서 찍는다거나 그렇게 네네.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음 계속 보겠습니다. 지금 울산 또 위에 있는 부산. 한 예. 아파트 단지에서 찍는 것으로 보이는데 예, 여기가 크레인이 지금, 보이네요. 네, 송도 해수욕장 근처인데요. 지금 크레인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예, 예. 저게 무슨 공사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바람이 불어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저 현장에 일대에 있는 분들이 비슷한 영상을 계속 보내주고 계세요. 네네. 이 근처에 이제 큰 이제 공사 현장이 있는데 안전 펜스도 지금 떨어질랑 하고 있다 해서 빨리 좀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과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걱정입니다. 이 바람이 더 강하게 불다가 이 크레인이 좀 넘어가기라도 한다는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이미- 이분에 계신 분들 굉장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네네, 이미 지금 저 옆에 있는 공사 현장 지금 저희 보이진 않지만 예. 안전 펜스는 지금 너덜너덜한 상태라고 합니다. 예. 떨어질랑 말랑 하니까 혹시 그 지자체에 계신 분들 이 영상을 보시면서 신속하게 좀 조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다시 드립니다. 네. 다음 영상, 네.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대구로 가보겠습니다. 대구 북구 조야동 일대 한 빌라인데요. 시청자 김도희 씨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빌라 뒤에 있는 야트막한 야산이에요. 언덕백인데 지금 소실돼서 지금 토사가 지금 내려와 있어요. 토사가 무너져 내리면서 나무도 쓰러지고 그렇습니다. 바로 아파트 뒤까지 그렇죠. 토사가 밀려 내려왔네요. 네. 그래서 지금 저기가 안전 지금 철조망이 돼 있긴 하지만 지금 저 나무가 쓰러져서 창문을 깨고 들어올 수도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토사가 내려와 있기 때문에 더 덮칠 위험도 있고요. 지금 빌라랑 가장 가깝게 붙어 있기 때문에 네. 저런 부분들은 지금 시설물들 관리하시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일대를 궁금하시더라도 안 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빌라 바로 이렇게 토사가 밀려온 데까지 계시는 분들 같은 네네네. 경우에는 좀 대피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네. 생각이 그만큼 지금 비와 바람과 함께 영향을 받아서 쓸려 내려온 그 현장 모습을 김도희 씨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다음 한번 부산으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부산의 용호동에 여기가 17층짜리 아파트예요. 그러니까 17층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바람과 비바람의 영향으로 좀 물이 들이닥치는 거죠? 그렇죠. 지금 저기 틈새 사이로 몰아치고 있는 거고요. 예. 지금 이제 전등이 흔들리잖아요. 네. 용호동 일대 지금 아파트, 고층 아파트 사신 분들 위주로 지금 유사한 제보가 오고 있는데 집이 흔들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바람의 영향인지는 모르겠지만 특히 낮은 아파트가 아니라 고층 아파트 위주로 저렇게 지금 집안이 흔들리는 게 감지되고 물이 지금 들어차올 정도로 뭐 문을 열어놔서 저 전등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네네. 아파트 자체가 지금 강풍에 약간씩 흔들리면서 예예. 유사한 제보가 일대에서 좀 흔들리는 잇따르고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계시고요. 네네 맞습니다. 시청자 전유진 씨셨고요. 다음은 경남 거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청자 옥성준 씨인데요. 지금 딱 보시면 알겠지만 컨테이너가 지금 넘어가서 바람에 의해서 넘어간 겁니까? 맞습니다. 네. 지금 차량을 덮쳐서 차량이 이미 파손된 상태입니다. 오전에 이미 통영에 태풍이 올라오면서 네네. 거제 부근도 네. 굉장히 큰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네네네. 그 당시에 바람의 찍으셨던 영향으로 영상을 컨테이너가 보내셨고. 무너져 내린 모습 보고 계시고 네네. 지금 주변에서 지금 시설 정리 중인데요. 지금 저 정리하는 현장도 되게 좀 위험할 수가 있어요. 유사한 또 컨테이너라든지 아니면 집기물들, 시설물들이 날아와서 맞으면 복구하신 분은 좀 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지금 거제시 거제면 일대에서는 최대한 좀 주의하셔서 시설물 안 날리도록 또 피해 없으시도록 사전에 예방하시는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울산, 지금 태풍 지나고 있는 울산 현장 가보겠습니다. 지금 아파트 안에서 찍어주신 모습인데 시청자 설석철 씨시고요. 지금 방충망 지금 뜯겨 있지요. 저게 이제 강한 바람으로 방충망까지 뜯겨 있는 모습으로 네네. 보고 계십니다. 가만히 있었는데 갑자기 훅 하더니 방충망 문이 밀리면서 뜯어졌다. 저 정도 지금 바람이 세게 불고 있다고 지금 연락을 주셨습니다. 북구 연포동에 있는 한 아파트고 일대가 저 정도로 되게 유사한 수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특보를 보시면서 이 태풍이 지나갈 때까지 가급적이면 외부 외출 좀 자제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번 태풍이 물론 이제 남쪽 지방을 살짝 스쳐가고 있긴 하지만 많은 비와 또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네네. 비 피해, 바람 피해 보고 있는 모습들 영상 제보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제보를 해주셨는데 이렇게 제보해 주실 수 있는 방법 저희가 좀 다양하게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주로 대표적으로 저희 화면 계속 특보의 좌상단에 나가고 있는 것처럼 카카오톡으로 보내시는 게 제일 많거든요. 제가 네. 몇 가지 한번 소개해 드려보겠습니다. 총 6가지 제보 방법이 있고요. 우선 가장 대표적인 게 카카오톡으로 손쉽게 KBS 뉴스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를 하신 다음에 우리 같이 친구한테 영상 보내듯이 영상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근데 가급적이 보내주실 때 네. 그곳이 어딘지 그리고 지금 위치.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성함과 연락처를 주시면 저희가 이제 한 번 더 여쭤볼 수 있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포함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간단한 방법이고요. 네, 두 그다음에 번째 저 방법 살펴보겠습니다. 유사하게 그 SNS 활용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KBS 그 트위터와 페이스북이 있는데요. 거기서 마찬가지로 KBS 뉴스를 검색하신 다음에 뉴스 제보 영상을 메시지 보내듯이 메신저로 전송해 주시면 되고요. 네. 그다음에 마지막 몇 가지 방법으로는 뉴스 앱이 또 있습니다. KBS 뉴스 앱이 있는데 스마트폰에서 KBS 뉴스 앱을 다운받으신 다음에 우상단에 이제 제보란이 있거든요. 거기서 직접 촬영을 하시거나 하신 영상을 첨부해서 마찬가지 보내시면 되고요. 대표적으로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메일과 전화 또 저희가 가능합니다. 뉴스 사이트도 물론이고요. 좀 급하시다 하면은 전화를 먼저 주셔서 781에 뭐 1234나 4444 쪽으로 주시면은 제가 상황을 확인한 다음에 재차 여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영상들이 저희가 뭐 보도를 위한 것도 뭐 없지 않아 있지만은 그것보다도 중계차가 일일이 갈 수 없는 그 사고 현장 곳곳의 모습을 먼저 보여드리고 동네에 계신 분들은 좀 조심하시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으로 계속 모아오고 있으니까요. 업데이트 되는 대로 제가 시간 되는 대로 다시 한번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보 영상 계속해서 보내주시고요. 또 업데이트 되는 대로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준 기자였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태풍이 상륙한 경남 지방에는 곳곳에 물이 차고 신호등과 간판이 날리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조미령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태풍 때마다 침수 피해가 많았던 진해용원 어시장. 오늘 아침 만조 시각이 겹치면서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상인들은 발목까지 물이 차면서 안절부절한 마음입니다. 마음이 아프지. 일을 못하고 하니까 너무너무 손해도 많고 마음이 아파요. 안 잠기는데 이제 태풍 바람이 부니까 이제 그렇지. 이 옛날에는 이래 안 잠겼어요. 신앙이 들어서고 녹산 공단 서른 바람에 이 물이 잠기지. 상습적인 침수에 마산 어시장도 비상입니다. 태풍 매미의 피해로 해안가 800m를 따라 쌓아올린 4m 높이의 방제 언덕도 물이 거의 다 차오르고 있습니다. 주변 도로에는 강한 바람에 신호등이 흔들리고 상점 간판도 떨어져 나가기 직전입니다.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창원시 북면의 한 아파트는 거센 비바람에 엘리베이터에 비가 새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거제시는 오전 9시부터 시내버스 운행이 통제됐고 김해시 장유 일부 지역은 정전사고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창원시 장국터널 부근 도로변 가로수가 도로 쪽으로 넘어지는 등 창원에는 나무가 쓰러지거나 간판이 덜렁거린다는 신고가 10건이 잇따랐습니다. 경남 소방본부도 도로 구조물이 떨어지는 등 10건이 접수돼 안전조치했습니다. KBS 뉴스 종경입니다. 네, 이렇게 경남 지방에 태풍이 근접하면서 많은 피해가 낳고 있는데요. 가장 근접한 곳 중에 한 곳이죠. 부산 연결해서 이 시간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광안리 방파제 중계차 나가 있습니다. 강혜슬 기자,
현재도 여전히 비가 많이 오는 것으로 보이는데 좀 파도는 잔잔해진 것 같네요. 네, 방금까지 줄기차게 내리쏟던 빗줄기는 지금 잠잠해졌다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는데요. 파도도 다시 강해지고 있습니다. 또 바람 또한 태풍이 지나가면서 계속해서 강해지고 있습니다. 태풍이 지나가면서 5m가 넘는 파도가 해안가를 덮칠 것으로 기상청은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에 내린 비의 양은 120mm를 조금 넘습니다. 기상청은 앞으로 20에서 6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태풍이 지나가는 오후 2시까지 초속 25m 이상의 강풍이 계속될 것으로 보여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태풍이 부산을 통과하면서 피해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부산에는 오전 10시부터 모두 19곳, 12,000가구가 정전됐습니다. 이 가운데 절반가량은 복구됐지만 여전히 6천여 가구가 정전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또 강풍으로 가로수가 쓰러지고 담벼락이 무너지는 등 현재까지 소방본부에 100여 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현재 광안대교, 남항대교, 부산항대교, 을숙도대교와 거가대교는 모든 차량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또 강한 파도로 인해 해운대 마린시티와 우동천 등은 경찰이 차량 통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부산항에는 모든 선박 입출항이 통제됐고 부산과 일본을 잇는 여객선 운행도 전면 중단됐습니다. 강 기자, 파도가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 광안리 방파제 부근이나 해운대 부근에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관광지다 보니까 인명 피해는 없었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오가지 못하게 차단은 잘 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네, 지금까지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해운대 해안가 지역에 월파가 되고 있는 만큼 통행을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찰은 차량 통제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부산에서 강혜슬 기자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2년 전 이맘때 발생했던 태풍 차바로 큰 피해를 입었던 울산은 현재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울산 태화강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홍희 기자, 비가 아직도 많이 오고 있습니까? 비 많이 오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네, 태풍 경보가 내려진 울산은 한때 시간당 30mm의 세찬 비가 내렸지만 지금은 다소 잠잠해진 상태입니다. 바람도 조금 누그러들었는데 아직까지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제부터 지금까지 울산에는 160mm에 가까운 비가 내렸습니다. 울주군 삼동면은 오늘 하루에만 200mm 이상의 물폭탄이 쏟아지는 등 어제부터 30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내렸습니다. 앞으로 울산에는 20에서 6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은 조금 뒤인 1시에 울산에 가장 근접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태풍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울산시청 앞 도로와 아산로 등이 침수됐고 울주군 두서읍 화랑체육공원 진입도로와 북구 속시미교 등 교통통제 구간도 늘고 있습니다. 간판이 떨어지거나 가로수가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울산을 출발해 서울과 제주로 가려던 항공기들이 무더기로 결항됐습니다. 울산시는 대암댐과 해야댐의 수위가 상승하면서 댐의 원류가 시작되자 댐 아래 사는 주민과 차량이 대피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태풍은 2년 전 3명이 숨지는 등 울산에 큰 피해를 줬던 태풍 차바와 경로가 유사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네, 김 기자, 앞서 시청자 제보 영상에서는 태화강변 일대가 범람을 해서 그 산책로가 물에 잠긴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좀 수위가 내려갔습니까? 예, 갑자기 불어난 강물로 아직까지는 수위가 내려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비는 좀 소강 상태인데 사람들이 오가는 것도 여전히 막고 있나요? 네, 비는 잠시 잦아든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위는 여전히 높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통제는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울산의 김홍희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태풍의 영향으로 대구 경북 지역에도 태풍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이번에는 경북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포항의 영일대 해수욕장의 중계차 연결합니다. 김성수 기자.
포항, 지금 어떻습니까? 파도는 높아 보이는데요. 네, 보시는 것처럼 제가 나와 있는 이곳 포항 영일대 해수욕장에도 강한 바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부터 내리기 시작한 빗줄기도 점차 강해지면서 태풍의 영향권에 본격적으로 들어섰다는 사실이 확연히 느껴지는데요. 현재 포항과 경주 등 15개 시군구에는 태풍 경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비바람은 태풍이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오늘 오후까지 계속될 예정인데요. 현재까지 강수량은 경북 포항 구룡포 200mm, 경주 180mm 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간당 최대 5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강한 비와 바람이 이어지면서 벼랑 등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울릉도와 육지를 잇는 여객선 운항이 정면 통제된 가운데 현재 광복 동해안의 각 항포구에는 4천여 척의 어선과 화물선 등이 긴급 대피해 있습니다. 또 포항공항에서 출발 예정이던 비행편도 모두 결항됐습니다. 동해안 일부 지역에서는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20m에 달하는 강한 바람이 불면서 시설물 관리에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기상청과 지자체는 해안가에 높은 파도가 일어 해안도로와 방파제를 넘을 수 있어 피해가 우려된다며 어망과 어구의 이동을 자제하는 등 안전사고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김성수 기자, 포항 직접 영향권이다 보니까 파도가 앞으로 더 높아질 것 같은데 조심하시면서 계속해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이번 태풍으로 경남 서부 내륙과 남해안에는 지역적 영향으로 많은 비가 오고 있는데요. 이번엔 경남 사천시 삼천포항의 중계차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세진 기자, 오전에 사천과 가까운 통영에 태풍이 지나면서 비를 많이 뿌리고 있는데 지금은 좀 비가 잦아든 것 같네요. 네, 제가 지금 서 있는 경남 사천시 삼천포항은 태풍이 상륙한 통영으로부터 직선 거리로 약 5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인데요. 새벽부터 거세게 내리던 빗줄기는 지금은 완전히 그친 상태입니다. 또 바닷가에서 불어오는 강한 바람도 차츰 잦아들고 있어서 태풍의 영향권으로부터 점점 벗어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천시 삼천포항과 인근 하동군과 남해군에는 태풍을 대비해 여전히 선박 2천여 척이 피항해 있습니다. 남해안과 경남 서부권은 아직까지 태풍 경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어제부터 지금까지 강수량은 지리산 333mm, 남해 306.5mm, 하동 261mm 등입니다. 많은 비에 따라 경남 진주시 명성면 저지대 비닐하우스가 침수되는 등 피해 상황도 속속 집계되고 있습니다. 경남 서부에는 오늘 오후까지 5에서 30mm의 비가 더 예보돼 있습니다. 지리산 입사는 정명 통제됐고 어제부터 방류를 시작한 남강댐은 남강 방향 초당 300톤, 사천만 방향으로는 초당 최대 1,200톤을 방류할 예정입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이번 주말 예정됐던 진주 남강 유등축제는 임시 휴장했고 남해 독일마을 맥주축제 등 대부분 축제도 취소된 상태입니다. 네, 지금 경남 지역에는 또 축제도 많이 열린다고 했고 유등축제도 있었는데 그러면 태풍이 지나가고 나면 이번 주말에는 또 다시 열리게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남강 유등축제 같은 경우는 오늘까지 휴장하고 내일부터는 다시 축제가 시작되고요. 다른 축제들도 상황에 따라서 개장을 할지를 알아보고 있을 상태입니다. 네, 주말 맞아서 많은 관광객들이 내려가셨을 텐데 모쪼 피해 없이 잘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사천과 마찬가지로 통영과 가까운 곳입니다. 이번에는 창원 마산항을 연결합니다. 마산항 나와주세요. 예, 항구다 보니까 높은 파도가 걱정입니다. 비는 좀 그친 것 같은데, 예, 바람과 파도는 어떻습니까? 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마산항은 오전까지 거세게 내리던 비가 잦아들면서 현재는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바람도 잠잠해졌고 구름 사이로 햇볕도 보일 때가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때때로 강한 바람이 불 때가 있어 태풍의 위력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파도도 점차 잠잠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 남해 바다의 물결은 최대 8m까지 높게 일고 있습니다. 태풍은 오전 9시 50분쯤 경남 통영에 상륙했습니다. 낮에는 경남 지역이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보돼 긴장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남 전역과 남해 바다에는 태풍 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비는 거제 233mm, 고성 204.5mm, 통영 158.3mm, 창원 142mm 등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태풍 피해도 잇따랐는데요.
김해 경전철이 평강역 선로에 장애물이 발견되면서 오전 9시 50분부터 운행을 중단했습니다. 또 오늘 새벽 통영에서는 가로수가 쓰러졌고 김해에서는 간판이 도로로 떨어지는 등 20건의 피해가 접수됐는데요. 오늘 아침 만조 시각과 태풍 근접 시기가 겹쳐 진해 용원 등 일부 지역이 침수되기도 했습니다. 통영 매물도에서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40.7m를 기록하는 등 강풍이 부는 지역이 남아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태풍에 대비해 일찌감치 어선 16,000여 척은 피항했습니다. 김해공항은 오늘 138편이 결항됐는데 기상 상황에 따라 추가 결항도 예상됩니다. 네, 창원 마산항의 차주아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지금 현재 태풍이 경주에 접근 중인데요. 경북 내륙이 직접 영향권에 들겠죠. 대구의 우한솔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우 기자, 지금 경주 지나고 있는데 대구에서 비 많이 내리고 있습니까? 네, 이곳 대구에서 오전부터 내리던 비는 현재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태풍이 다가오면서 바람이 잔잔 불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대구를 비롯한 청송과 청도 등 이 경북 내륙 지역 15개 시군에 태풍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또 안동과 영주 등 경북 내륙 지역 7개 시군에는 태풍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이들 지역에는 강한 바람과 함께 시간당 10mm 이상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지금까지 내린 비의 양은 대구 155mm, 김천 261mm, 상주 148.8mm 등입니다. 오후 늦게까지 대구 경북 내륙 지역에 60에서 15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전부터 내린 비로 대구 신촌동로 무태교에서 상동교까지 8.8km 구간과 수성구 매오교 등 3곳이 침수돼 교통이 통제됐습니다. 또 낙동강 홍수통제소는 경북 김천지점과 경주 안강지점, 포항지점에 홍수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낙동강과 형산강 부근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오전 11시 50분 기준 안강지점 수위는 6.6m, 김천지점 1.77m, 포항지점 2.5m로 주의보 수준을 넘었습니다. 또 오전 10시 반쯤에는 포항시 북구 기일리에서 노인이 하천에 떠내려가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서 경찰이 소재를 파악 중입니다. 대구 기상시청은 오늘 오후까지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많겠다며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당부했습니다. 네, 우한솔 기자, 지금은 비가 소강 상태지만 앞으로 또 비가 많이 온다고 하니까 계속해서 조심해서 중계차 연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 태풍 많은 비를 뿌리고 있습니다. 강원 동해안에도 지금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데요. 강릉 중계차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보람 기자, 빗줄기가 굉장히 굵어졌네요. 굉장히 세차 보이는데요. 네, 중계차가 나와 있는 이곳 강릉 경포해변에는 태풍의 영향으로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바람의 세기도 강해서 때로는 몸을 가누기가 쉽지 않습니다. 현재 동해상에는 최대 7m가 넘는 높은 파도가 일면서 해안가까지 밀려들고 있는데요. 현재 강원 중남부 산지와 정선 삼척 등 5개 시군에는 태풍 경보가, 동해 중부 전 해상에는 태풍 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제25호 태풍 콩레이는 육상에 상륙하면서 세력은 다소 약해졌지만 여전히 강한 바람과 비를 뿌리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내린 비의 양은 삼척 궁촌이 227.5mm로 가장 많고 태백 182.2, 동해 174.4, 강릉 157mm 등입니다. 한꺼번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오늘 오전 8시 반쯤 강원도 삼척의 한 주택이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일부 도로에서는 토사가 유출되거나 침수돼 통행에 불편을 겪기도 했습니다. 강원 동해안 항포구에는 어제부터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어선 2,800여 척이 대피해 있는데요. 해경은 방파제와 갯바위 등을 대상으로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설악산에는 초속 23m가 넘는 강한 바람이 불고 있어 설악산 등 고지대 탐방로와 대피소의 출입도 전면 통제됐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오후까지 강원 영동 지역에 50에서 100mm, 많은 곳은 150mm 이상의 비가 내린 뒤 그치겠다고 예보했습니다. 오늘 오후 태풍이 동해상으로 빠져나가더라도 강원 영동 지역은 내일 새벽까지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있어 시설물 관리에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김 기자, 다른 곳은 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은데 지금 오히려 강릉이 비도 많이 오고 바람 소리도 굉장히 크게 들리고 있습니다. 뒤에 보니까 파도도 높고요. 어떻게 그 안전은 잘 확보하면서 방송하고 있는 건가요? 네, 저희가 지금 해안가와는 다소 떨어져 있기 때문에 방송하는 데 문제는 없습니다. 네, 해안가 그래도 여기서 보기에는 근처처럼 보이는데 계속해서 주의하면서 방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태풍이 지나간 제주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전면 통제됐던 하늘길도 이제는 좀 열렸다고 하는데요. 강정훈 기자, 네, 현재 제주 상황 어떻습니까? 네, 밤새 내렸던 비는 대부분 그쳤습니다. 산지를 중심으로 약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태풍이 제주를 지났지만 지역에 따라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있습니다. 어제 저녁 6시부터 항공기 운항이 전면 중단된 제주공항에는 오전 11시 50분 청주에서 출발한 진에어의 제주 도착을 시작으로 항공편 운항이 재개되고 있습니다. 항공사 연결편에 따라 순차적으로 재개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다른 지방 공항 상황에 따라 정상 운항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항공기 운항 여부가 유동적인 만큼 항공편 이용객들은 사전에 항공사의 운항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주와 다른 지방을 잇는 7개 항로의 여객선 운항은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 모두 통제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제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태풍이 오면 아무래도 섬 지역은 고립되다 보니까 더욱더 걱정이 큰데요. 울릉도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혜진 아나운서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혜진 아나운서, 울릉에도 이미 태풍주의보가 내려졌죠? 네, 그렇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엔 현재 태풍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울릉도 저동항의 현재 모습입니다. 어선 수십 척이 대피해 있고 내항이라 파도도 비교적 높지 않아 보이는데요. 하지만 외항의 상황은 다릅니다. 바람이 점차 강해지면서 파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누적 강수량도 150mm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섬 일주도로 일부 구간도 통제돼 버스 운행 등이 중단됐습니다. 항포구엔 100여 척의 선박도 태풍을 피해 정박한 상황입니다. 울릉엔 오늘 오후 3시 무렵 태풍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것으로 기상되는 보고 있습니다. 울릉군도 태풍에 대비해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갔습니다. 울릉엔 앞으로 50에서 100mm, 많은 곳은 15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울릉도였습니다. 네, 울릉도 바로 옆이죠. 우리나라 최동단 독도에도 독도 경비대를 비롯해서 독도 항로 표지 관리소 등 많은 분들이 또 근무를 하고 계신데요. 자, 이번에는 독도 항로 표지 관리소의 등대장을 전화 연결해서 독도 상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등대장님, 지금 태풍 쿵레이가 이제 동해안을 지나서 울릉도 독도 쪽으로 향하고 있는데 현재 비바람 상황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고요. 예. 지금 비는 지금 소강 상태입니다. 파하고는 점점 파도가 높게 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비는 약간 소강 상태고 아직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다고 하셨는데 예. 독도에는 경비대원들도 있고요. 항만청, 등대 관리, 항로 표지 관리소 여러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좁은 지역이다 보니까 안전 조처가 걱정이 됩니다. 잘 하고 계신 거죠? 예, 지금 그 안전 조치를 위해서요. 전부 다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은 이제 바람이 워낙 이제 많이 불고 세게 불어서 지금 건물 안에서 지금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계속해서 안전에 유의하시면서 상황 주시해 주시고요. 독도의 두 큰 섬, 동도, 서도에도 여러 시설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 아무래도 이제 강풍과 비바람 피해가 우려가 되는데 대비는 잘 돼 있나요? 지금 현재에는 저희들은 이제 밖에 나가서 볼 수는 없는데요. 거기에 이제 울릉군 직원하고 직원들이 거기 대비를 잘 하고 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네, 정말 굉장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계속해서 안전도 유의하시고요. 다른 피해 없도록 잘 주시하시면서 근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네, 태풍 영향으로 전국 곳곳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서울도 여전히 비가 오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마포대교에 나가 있는 중계차를 연결하겠습니다. 김민혁 기자, 빗줄기가 좀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서울 마포대교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여전히 바람은 불고 있지만 비는 많이 약해져서 지금 거의 그친 상태입니다.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서는 거리가 있지만 가로수가 흔들리고 평소 주말보다 여의도 공원 일대 사람은 좀 적은 편입니다. 밤새 계속됐던 강한 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많이 그친 상태인데요. 오늘 서울의 강수량은 55mm가량을 기록했습니다. 또 어제부터 내린 강수량은 91.5mm가량 됩니다.
기상청은 오늘 오후 3시쯤까지는 서울에 비가 계속되다가 점차 그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경기도 안산과 시흥, 김포 등 일부 지역과 인천 지역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어서 여전히 긴장을 늦추시면 안 되겠습니다. 중부 지역에는 앞으로 30mm에서 최고 100mm 이상 비가 더 내릴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습니다. 저지대 주택가 등에서는 침수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16.5도로 어제와 비슷했습니다. 다만 비와 함께 바람이 불다 보니 다소 쌀쌀하게 느껴지셨을 겁니다. 오늘 주말 도심 축제를 기다린 분들 많으실 건데요. 이렇게 비가 오고 조금 그쳤지만 여전히 약간씩 내리고 있어서 일정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야외 행렬식을 하려던 2018 정조 대왕릉 행차는 일정 일부가 취소됐습니다. 또 오늘 오전 창덕궁에서 출발해 노들섬 배다리를 건너는 행렬식은 폭우로 취소됐습니다. 오후 2시부터 서울 강남 구간의 행렬식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제가 나와 있는 이곳 여의도 일대에서는 세계 불꽃 축제가 열릴 예정입니다. 태풍 북상에 따라 불꽃 축제 개최 여부가 불투명했었는데 주최 측은 저녁부터 비가 그치고 기상 여건이 나아질 것으로 판단하고 예정대로 불꽃 축제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국내선과 국제선 항공편에 차질도 계속되고 있어 공항에 나가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김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불꽃 축제가 다시 개최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몰리지 않겠습니까? 비가 더 많이 온다던거나 사람들이 또 강가에 있다 보면은 물이 좀 불어나서 피해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현재는 좀 괜찮아 보이나요? 기상청은 오후 3시쯤 되면 이제 서울 쪽에 비가 소강 상태에 접어들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요. 그래서 아마 주최 측도 지금 비가 그칠 것이기 때문에 이제 불꽃 축제를 예정대로 진행할 걸로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민혁 기자였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태풍 피해 상황을 종합하는 곳이죠. 정부 서울종합청사에 마련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연결합니다. 홍학영 기자, 지금까지 집계된 피해 상황 전해주시죠. 네, 태풍이 제주를 지나 경남 지역에 상륙하면서 우리나라에 많은 비를 뿌리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공식 집계된 인명피해는 없습니다만 오늘 오전 10시 30분쯤 경북 포항에서 한 할아버지가 하천에 떠내려가고 있다는 신고가 소방당국에 접수됐습니다. 현재 119 구조대와 경찰이 하천 일대를 수색하고 있습니다. 제주와 전남, 경남 등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가로수가 쓰러지고 간판이 떨어진다는 피해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태풍 영향권에 들었던 제주 지역에서는 정전과 침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저녁 6시쯤 서귀포시 대정읍과 안덕면 등에서 모두 1,148가구가 비바람에 정전됐는데 한전에 따르면 현재는 모두 복구가 완료됐습니다. 또 주택 23동과 도로 31곳 등 60여 곳이 한때 침수됐습니다. 시설물 피해도 잇따라 교통신호기 10대가 파손됐고 19호 태풍 쏠릭 때 파손됐던 제주 복합체육관 지붕도 누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부산에서도 대규모 정전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태풍의 바닷길과 하늘길도 막혔습니다. 여수와 거문도, 목포와 흑산도 등을 오가는 97개 항로, 여객선 163척의 운항이 중단됐습니다. 제주와 김포, 김해 등 12개 공항에서는 항공기 324편이 결항됐습니다. 어제 저녁 6시부터 모든 항공편이 끊겼던 제주공항은 조금 전인 낮 12시 반부터 항공기 운항을 순차적으로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를 비롯해 전남과 경남, 경북, 강원에서는 도로 19곳의 출입이 금지됐습니다. 지리산 국립공원 등 전국 17개 국립공원 522개 탐방로도 현재 출입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태풍 위기경보 경계 단계를 유지하고 전국의 피해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네, 홍 기자, 앞서 한 어르신이 순환 사고를 당했다, 물에 떠내려가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서 소방서에서 출동을 했다고 하는데 아직 업데이트된 소식은 없는 거죠? 네, 지금 현재 이곳에 재난본부에 공식 집계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소방 당국이 현재 수색에 나서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네, 무사하시길 바라면서 소식 들어온 대로 또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홍학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주말 맞아서 또 여행 준비하고 계신 분들도 많을 텐데요. 이번에는 한국도로교통공사 연결해서 고속도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지금 전국이 비상입니다. 오늘 오전 경남 통영에 상륙한 태풍 콩레이가 경남과 부산 북부 일대를 거쳐 북동진 중인데요. 동해로 빠져나갈 전망입니다. 오늘은 아예 운전대 잡지 않는 게 좋겠고요. 부득이 운행 나서야만 한다면 각별히 교통안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65번 동해 고속도로가 지나는 동해안 지역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빗줄기가 거세다 보니까 이렇게 아예 앞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조등과 비상등 활용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50번 영동선이 지나는 강원 산간 지역으로도 비가 꽤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앞서 호법분기점 주변은 인천 쪽 사고가 있었는데 치워지면서 지금은 속도 내고요. 강릉 쪽은 교통량으로 인한 정체가 짧게만 이어집니다. 차간거리 넉넉히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번 경부선이 지나는 충청권 상황입니다. 부산 방향으로 천안부터 목천 사이 가다서다를 반복하는데 비의 양은 1시간 전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반대 서울 쪽은 수도권이 불편합니다. 기흥에서 수원 신갈, 다시 양재 전부터 꽉 막혀 있는데 서울 지역으로는 비의 양이 꽤나 많습니다. 15번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 향하신다면 서평택 분기점에서 1시간 전에 사고 있었는데 아직도 속도 못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100번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는 송파 지역 구리 쪽으로 차 간격 좁힙니다. 행복의 길을 만들어가는 한국도로공사 교통방송이었습니다. 네, 다음은 KBS 재난방송 스튜디오 연결해서 앞으로 태풍의 진로, 또 지역별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정훈 기자, 먼저 지역별 태풍 상황 정리해 주시죠. 네, 이 시각 KBS 재난감시 CCTV를 통해 태풍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현재 태풍 중심이 접근하고 있는 부산 내륙 지역입니다. 하천변의 나무들이 허리까지 흙탕물에 잠겨 있고요. 수위가 높아져서 다리의 턱 밑까지 차오른 모습입니다. 이어서 대구 신천입니다. 어제부터 내린 많은 비로 흙탕물이 가득 찬 모습인데요. 인도로 물이 넘쳤고 해안도로는 차량 출입이 제한된 상태입니다. 태풍 앞자락에 비구름이 발달해서 영남 내륙 지역에도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김천과 청도, 밀양과 의령, 함안 지역에는 홍수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이어서 강릉 주문진 해변입니다. 태풍이 접근하면서 파도가 높아지고 바람도 점점 더 강해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보다 더 북쪽에 위치한 속초에서도 비바람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강원 영동 지방은 오늘 오후가 이번 태풍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여서 계속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강도 많은 비에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반포 한강공원 일부가 물에 잠긴 모습인데요. 수도권 지역은 오후 들어 비가 점차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전남 나주의 나주대교입니다. 차츰 구름이 걷히고 바람도 잦아드는 모습입니다. 제주와 호남 지방은 태풍의 중심에서 점차 멀어지면서 영향권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태풍도 비바람 모두 만만치가 않았죠? 네, 그렇습니다. 그제부터 내린 비의 양을 보면 제주 한라산 윗세 오름에 700mm가 넘는 큰 비가 내렸고요. 지리산과 남해안 지역에도 30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졌습니다. 바람도 매우 거셌죠. 한라산 진달래밭에 순간 초속 50.2m, 그리고 통영 등 남해안 지역에도 초속 40m 안팎의 강풍이 관측됐습니다. 현재 태풍의 위치는 어디쯤에 있습니까? 네, 태풍은 오전 9시 50분 경남 통영에 상륙한 뒤 북동쪽으로 이동해서 지금은 경북 포항 부근을 지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천리안 위성 영상을 통해 태풍의 현재 모습 확인해 보겠습니다. 태풍 중심 부근에 발달한 밝은 구름대가 영남 지방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현재 중심 기압은 975헥토파스칼, 중심 풍속은 초속 32m인 중급 강도의 중형 태풍입니다. 이어서 레이더 영상을 통해 비구름의 모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비구름이 빠르게 북동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인데요. 지금은 주로 경북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30mm 안팎의 장대비가 퍼붓고 있습니다. 강원 영동 지방에도 시간당 10mm 안팎으로 빗줄기가 굵어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구름이 점차 북동쪽으로 이동하면서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30에서 50mm의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네, 앞으로 태풍의 예상 진로도 짚어주시죠. 네, 태풍은 빠른 속도로 북동쪽으로 이동해서 오후엔 앞으로 조만간 동해상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의 경로 오른쪽에 위치한 영남 동해안 지역은 아직까지 태풍의 오른쪽, 그러니까 위험 반경에 들어있고요. 강원 영동 지방도 중심과 비교적 가까워지면서 비바람이 강하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태풍의 고비 언제까지일까요? 네, 태풍이 예상보다 빨리 한반도를 지나고 있는데요. 자세한 지역별 전망은 슈퍼컴퓨터 비바람 예상도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태풍이 북동쪽으로 빠른 속도로 이동하면서 비구름도 빠르게 빠져나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때문에 태풍 중심이 동해상으로 빠져나가는 오늘 오후까지가 이번 태풍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별로도 특히 주의해야 될 시간대 언제가 되겠습니까? 네, 제주와 호남 지방은 점차 태풍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앞으로는 강원 영동과 경북 동부 지역에 강한 비바람이 집중되겠는데요. 이 지역에는 최고 15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해서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보이나요? 네, 태풍은 지금도 시속 100km가 넘는 강한 바람을 동반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시속 40km의 빠른 이동 속도가 더해지면서 강풍 위력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남해안과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초속 30에서 40m, 시속으론 100km 안팎의 강풍이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동안 태풍이 오면 해안가에선 침수 피해가 크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폭풍 해일 걱정이 많이 되는데 앞으로도 쭉 폭풍 해일이 몰아칠까요? 네, 강풍과 함께 바다에선 매우 높은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파고 예상도를 보면 앞으로 남해상에 이어서 동해상의 물결이 점차 높아져서 7m 안팎의 집채만한 파도가 밀려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남해안과 동해안 지역에서는 이 바닷물이 육지로 밀려드는 폭풍 해일에 대비해야 합니다. 바닷물이 넘칠 수 있는 방파제나 해안도로에는 접근하지 말아야 하고 지하 주차장 등 저지대에서는 주변 상황을 살펴 침수 피해가 없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문가 모시고 이번 태풍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국형 수치해볼 모델 개발 사업단의 권영철 본부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권 본부장님, 지난 태풍 쏠릭 때도 도움을 주셨고, 네, 이번에도 네. 좀 도움을 주고 계신데, 사실, 네. 가을 태풍이라는 게 예전에는 이렇게 쉽게 접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점점 태풍이 오는 시기가 늦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 주로 태풍량이 7월, 8월, 9월 달에 많았다면, 지구온난화라든가 기후변화 때문에 점차 늦춰지지 않나. 최근만 보더라도 최근 100년 동안 10월 달에 태풍량이 한 8개, 9개 되는데, 최근 한 10년 내에 한 3개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태풍이 이제 그 태풍 자체의 움직임과 태풍과 그 공기의 흐름하고 이제 영향을 주는데, 온난화 때문에 제트기류가 이제 북극의 찬 공기와 적도 지방의 따뜻한 공기 사이에 흐르는 강한 바람인데, 그게 점차 남하가 이제 늦게 되면서, 그전에는 태풍이 생겨서 빨리 이제 동쪽으로 진행했다면은 점차 우리나라로 10월 달 중에 오는 태풍이 점차 좀, 흔해지지 않을까. 그런. 뜨거운 공기가 머물러 있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올 수 있는 태풍이 올 수 있는 그런 이제, 가능성이 좀 많아지는 거죠. 사실 요번 여름 엄청나게 덥지 않았습니까? 많이 더웠죠. 그 예. 영향도 좀 있겠네요. 영향도 좀 있죠.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제트기류라는 게 강한 바람인데 상층에 찬 공기와 더운 공기의 경계인데 더운 공기가 좀 많이 밀면 아무래도 그 제트기류가 남하가 좀 늦어지겠죠.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또 태풍이 올 가능성이 있나요? 이 10월 안에요. 뭐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요. 사실 태평양의 태풍은 1년 내내 연중 생깁니다. 생기는데 최근 100년 동안 11월 달에 오는 태풍은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이번 태풍이 마지막이 아닐까. 하지만 그래 보기를 바라봅니다. 네. 사실 2년 전에도 이맘때 태풍이 와서 좀 크게 피해를 봤는데 맞습니다. 2년 만에 다시 온 10월 태풍이어서 그렇죠. 점점 걱정이 잦아지는 거죠. 많았고요. 예. 또 이번 태풍 콩레이 진로 보니까 좀 걱정이 됐던 게 제주도 지나서 내륙으로 오면 어떡하나 했는데 제주도에서 부산 쪽을 크게 방향 전환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크게 우회전한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어떤 영향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게 이제 적도 지방은 이제 바람이 좀 약합니다. 전체적으로 네. 상층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중위도 지방, 우리나라 지방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층에 강한 바람이기 때문에
태풍이 이제 연직으로 수직으로 지상부터 한 3-4km 정도까지 아주 깊은 그 현상이거든요. 네. 수직으로. 그래서 상층에 강한 바람을 만나가지고 이제 빠르게 동진을 하는 그런 경우죠. 지금 방금 들어온 소식인데요. 12시 40분 현재 태풍이 동해상으로 한반도를 지나서 동해상으로 빠졌다라는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네네네. 생각보다 좀 빠른 속도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그게 왜냐하면 이제 태풍이 적도 지방에서는 천천히 움직이다가 예. 이게 이제 방향을 바꾸지 않습니까? 네. 전향한다고 하는데 동북쪽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게 왜냐하면은 중위도에 있는 강한 상층 바람을 만나서 움직이는 건데 그 바람을 강하게 만나면서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또 태풍이 약해지면서 태풍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움직임이 점점 약해지면서 그러니까 적도 부근에서는 바람이 약하다 보니까 천천히 올라오다가 그렇죠. 이제 한반도 남쪽 부근에서 다른 여러 기류와 섞이면서 그렇죠. 예. 속도가 빨라지는 거군요. 맞습니다. 예. 이번 태풍 솔릭의 속도는 다른 태풍하고 비교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는 전형적인 태풍보다 약간 빠른 정도. 약간 빠른 정도. 예. 주로 이제 태풍을 보시면 우리나라 근처에서 방향을 바꾸면서 속도가 빨라지는 건 아주 흔한 현상입니다. 지난 그러니까 제가 방금 잘못됐는데 콩레이가 지난 네네. 태풍에 비해 좀 빠르다는 말씀이셨고 네네. 지난 태풍 솔릭 때는 굉장히 느렸거든요. 그렇죠. 예. 그게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때는 우리나라가 날씨가 더웠을 때였으니까 제트 기류가 좀 더 그렇죠. 약해서 그런 거죠. 지금은 이제 제트 기류가 네. 많이 남아있죠. 그때는 좀 북쪽에 있었고. 예. 이번 태풍 콩레이가 이제 그 중형급 태풍이라고 했는데 네네. 중형급이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중형 정의상 300 반경이 강풍 반경이 300km에서 500km 사이가 중형급 태풍입니다. 네. 300에서 500km 정도. 예, 예. 그러면 뭐 태풍의 세력별로 네네. 비바람이랄지 그런 것들이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태풍의 강도는 이제 비라는 게 뭐냐면 이제 환경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주로 최대 풍속으로 태풍의 강도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미국에 있는 기상학자 샤피로 심슨 스케일로 이제 표시되는데 17m부터 25m까지는 약한 태풍, 25에서 33까지는 중형, 33에서 44까지는 대형 강한 태풍, 그 이상은 이제 초대형 태풍으로 그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콩레이 같은 경우는 25에서 35 정도 되는 그러니까 이제 중형 태풍으로 이제 분류될 수 있는 거죠. 이번 태풍 참 비를 많이 뿌렸습니다. 뭐 제주 네, 산간 지역은 네, 500mm 이상, 뭐 네, 700mm까지 비가 왔는데 네. 이 가을 태풍의 특징이 이렇게 비를 많이 동반한다면서요? 그렇죠. 그게 왜냐하면은 이제 지난번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비가 오려면은 이제 공기계가 차가워져 가지고 수증기가 연결돼서 떨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이제 상승을 해야 되거든요. 공기계가요. 다양한 이제 그런 원인이 있지만 가을 태풍이 비가 많이 오는 이유는 뭐냐면은 찬 공기가 우리나라 끝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찬 공기는 이제 무거우니까 태풍이 몰고 오는 남풍 계열의 공기가 차가운 공기를 따라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여름 태풍보다는 가을 태풍이 그런 공기의 온도차 때문에 비가 좀 많이 내릴 수 있는 온도차에 의해서 그렇죠. 비구름을 더 많이 흡수할 수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게 이제 산악 지방에서 비가 많이 오는 이유도 비슷한데 바람이 불면 풍상측으로 공기가 상승하지 않습니까? 공기가 갈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비가 오는 거랑 마찬가지로 그 차가운 공기도 산악의 역할을 하는 거죠, 일종의. 알겠습니다. 권영철 본부장님과는 여기까지 얘기 듣고요. 또 나중에 연결해서 제대로 된 또 설명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어제부터 태풍 콩레이에 직접 영향을 받았던 제주에서는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주택 침수와 정전에 강풍 피해도 속출했습니다. 하선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간당 50mm의 폭우에 집 안으로 어른 허벅지 높이까지 빗물이 차올랐습니다. 계속 양수기로 퍼내보지만 속수무책입니다. 8월 태풍 솔릭으로 파손된 지붕을 복구하기도 전에 다시 비가 쏟아지자 대형 체육관은 물난리가 났습니다. 복구하고 사무실들이 다 돼가지고 방법 없어요. 콩레이가 강타한 제주 지역에서는 특히 주택과 지하 주차장, 학교, 상가 등에서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금까지 접수된 침수 피해만 80건이 넘습니다. 곳곳에서 도로가 물에 잠기며 제주시 연북로에서는 차가 물에 잠기는 바람에 3명이 차 안에 갇혔다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한라산에 순간 최대 풍속 초속 50m가 넘는 강한 바람이 부는 등 강풍 피해도 컸습니다. 교통신호기와 가로등 10여 개가 부러지고 조립식 창고 지붕이 날아가 유리창이 깨지거나 공사장 울타리가 넘어가는 등 40여 건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와 남원읍 신흥리, 성산읍 신천리 등에서는 천여 가구의 전기 공급이 끊겨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설비가 다 전기예요. 욕창 매트는 이제 계속 전기가 들어와야 매트가 이제 사용이 가능한데 그게 꺼지면은 또 어르신들이 욕창 발생할 수도 있고. 수확을 앞둔 감귤과 감자, 당근, 양배추 등 밭작물의 유실과 침수 등으로 농작물 피해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하선아입니다. 경남 지방에도 곳곳에 물이 차고 신호등과 간판이 날리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조미령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태풍 때마다 침수 피해가 많았던 진해용원 어시장. 오늘 아침 만조 시각이 겹치면서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상인들은 발목까지 물이 차면서 안절부절한 마음입니다. 마음이 아프지. 일을 못하고 하니까 너무너무 손해도 많고 마음이 아파요. 안 잠기는데 이제 태풍 바람이 부니까 이제 그렇지. 이 옛날에는 이리 안 잠겼어요. 신앙이 들어서고 녹산 공단 서른 바람에 이 물이 잠기지. 상습적인 침수에 마산 어시장도 비상입니다. 태풍 매미의 피해로 해안가 800m를 따라 쌓아올린 4m 높이의 방제 언덕도 물이 거의 다 차오르고 있습니다. 주변 도로에는 강한 바람에 신호등이 흔들리고 상점 간판도 떨어져 나가기 직전입니다.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창원시 북면의 한 아파트는 거센 비바람에 엘리베이터에 비가 새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거제시는 오전 9시부터 시내버스 운행이 통제됐고 김해시 장유 일부 지역은 정전사고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창원시 장국터널 부근 도로변 가로수가 도로 쪽으로 넘어지는 등 창원에는 나무가 쓰러지거나 간판이 덜렁거린다는 신고가 10건이 잇따랐습니다. 경남 소방본부도 도로 구조물이 떨어지는 등 10건이 접수돼 안전조치했습니다. KBS 뉴스 종병입니다. 자, 이번에는 기상센터 다시 연결해서 자세한 태풍의 위치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사라 캐스터, 태풍이 막 한반도를 빠져나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25호 태풍 콩레이는 포항을 통과해 조금 전 오후 12시 40분에 동해상으로 진출했습니다. 이 태풍은 강도 중형급의 세력을 유지한 채 오늘 오전 9시 50분경에 경남 통영에 상륙한 뒤 그대로 경상도 내륙 지역을 통과해 동해상으로 진출한 상태입니다. 오늘 밤 9시경에는 독도 동북동쪽 120km 부근 해상까지 빠져나가겠습니다. 현재 제주도와 전남, 경상도와 강원 영동 남부 지역에는 태풍 경보가, 전북과 충청도의 남부, 강원도에는 태풍 주의보가 발효 중이고 대부분의 해상에 태풍 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태풍이 빠르게 북동쪽으로 이동함에 따라서 서쪽 지역부터 태풍 특보는 속속 해제되겠습니다. 지금 태풍의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는 지역은 경북 동해안입니다. 경북 동해안에는 시간당 30-40mm의 비가 집중되고 있고 순간 최대 풍속 초속 20m의 바람도 몰아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태풍의 진행 방향에다 동풍까지 더해지면서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 돌풍과 함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예상되는 비의 양은 강원 영동과 경북 지역에 50에서 최고 150mm 이상, 서울을 포함한 중부지방과 경남 동부 지역에 20에서 60mm 정도입니다. 태풍의 영향에서 벗어나고 있는 전라도와 경남은 비바람의 고비를 넘기면서 앞으로 5에서 30mm 정도의 비가 조금 더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태풍이 빠져나갔지만 오늘도 남해와 동해상에는 최고 6, 7m까지 거센 물결이 일겠고 해안가에서는 폭풍 해일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태풍의 고비를 넘겼다고 하더라도 내일까지는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피해가 없도록 대비 잘 하셔야겠습니다. 기상센터였습니다. 보통 태풍 하면 여름에 오는 걸로 생각하기 쉬운데 이번 태풍 콩레이처럼 가을에도 이렇게 태풍이 북상해서 큰 피해를 남기곤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번 태풍의 특징을 브리핑룸에서 이하경 기자가 자세히 분석해드립니다.
네, 보고 계시는 건 2년 전 이맘때쯤 발생해서 우리나라에 큰 피해를 남겼던 이 태풍 차바의 이동 경로입니다. 이번 태풍이 콩레이랑 이동 경로가 많이 닮아 있죠. 지금부터는 이렇게 가을 태풍들이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유가 뭔지를 좀 짚어볼 텐데요. 먼저 2년 전에 이 태풍 차바가 강타했던 당시의 영상을 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거대한 파도가 이렇게 이 아파트 단지를 덮치는데요. 이 부산 해운대 모습입니다. 아파트 코앞까지 파도가 덮쳐왔습니다. 당시 부산에 상륙했을 때는 초속 30m 정도의 강한 바람이 몰아쳤었고요. 울산에는 시간당 최고 140mm 가까운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이 태풍 차바는 역대 10월 태풍 중에서 가장 강한 태풍으로 기록이 됐는데 모두 6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이 재산 피해는 2천억 원이 넘는 걸로 집계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큰 피해를 준 태풍들을 쭉 보면은요, 9월, 10월에 발생한 가을 태풍들이 꽤 많았습니다. 모두 246명이 숨져서 최악의 태풍으로 기록된 태풍 루사도 초가을에 피해를 줬었고요. 또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 태풍 매미 같은 경우에도 9월 중순에 우리나라를 강타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여름도 아니고 가을에 발생한 태풍들이 큰 피해를 주는 걸까요? 먼저 한여름 동안에 달궈진 바닷물 온도가 제일 높아지는 시기가 이 9월에서 10월이기 때문입니다. 이 중에서 이 비 피해가 집중되는 건 바닷물 온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9월 태풍인데 10월 태풍도 안심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올해는 이 최악의 폭염 영향도 있지만 이 온난화 때문에 10월 해수면 온도가 이 평년보다 높은 수준이거든요. 게다가 요즘은 날이 추워지면서 북쪽에서 찬 공기가 여름보다 더 많이 내려온 상태죠. 그런데 이게 이 따뜻한 태풍이랑 직접 만나게 되면서 비를 많이 뿌리게 되는 겁니다. 또 태풍 콩레이는 2달 전에 솔릭 때랑 비교를 해보면요, 이 북상 속도가 10배 정도 빨랐습니다. 그때는 이 제주도 부근에서 거의 정체 수준으로 오랫동안 머물렀었는데요. 이 차이를 만든 건 이 한반도 주변의 이 고기압입니다. 이 보통 태풍은 이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타고 이렇게 움직이는데요. 이 한반도 오른쪽에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을 확장을 하면서 이 태풍을 위쪽으로 끌어올린 겁니다. 이 속도가 빨라지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시간은 그만큼 줄어들 수 있겠죠. 하지만 이 바람도 그만큼 세지기 때문에 비 피해, 이 바람 피해 입지 않도록 끝까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브리핑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 태풍 콩레이 폭우와 함께 바람도 매우 강했죠. 지금까지 한반도를 강타했던 태풍과 그 피해를 최소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해방 이후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낸 태풍은 1959년 추석 전날 닥친 사라입니다. 사흘 동안 숨지거나 다친 사람이 849명에 이르고 이재민이 37만 명이나 됩니다. 1980년대 후반엔 태풍 셀마로 343명이 다치거나 숨졌고 4천억 원이 넘는 재산 피해를 남겼습니다. 가장 많은 재산 피해를 낸 태풍은 2002년 8월 말에 발생한 루사. 강릉에 하루 870mm의 비를 퍼부으며 한반도를 강타했습니다. 국내 유일의 비둘기선이 다니던 철교도 형편없이 부서져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강변도로는 부서진 채로 물속에 잠겨버렸습니다. 이때 사망 실종자는 246명, 이재민 8만 8천 명에 이르렀고 재산 피해도 역대 최대로 5조 원이 넘습니다. 이듬해 찾아온 태풍 매미의 위력도 엄청났습니다. 순간 최대 풍속이 60m에 이르러 기상관측 이래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송전탑이 무너지고 나무가 뽑혀나갈 정도였습니다. 실종 사망자가 132명, 재산 피해는 4조 2천억 원에 이릅니다. 제주도를 지나 부산에 상륙했던 2년 전의 10월 태풍 차바는 울산에 시간당 139mm의 폭우를 뿌렸습니다. 태화강이 범람해 도심 곳곳이 침수되는 등 울산은 도시건설 이후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망자 6명에 이재민 6천여 명, 재산 피해는 2,150억 원이었습니다. 이번 태풍 콩레이의 경로가 차바와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중한 목숨과 삶의 터전을 앗아간 태풍의 역사는 태풍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서희입니다.
이렇게 태풍으로 집중적으로 비가 계속될 때 갑자기 정전이 되고 통신마저 끊기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에 대비해 손전등이나 라디오 등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정전이나 통신 두절 대비 요령을 김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서해로 북상해 제주도와 서해안 일대를 강타한 태풍 볼라벤. 강하게 몰아치는 비바람 속에 190만 가구가 정전돼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예기치 못한 정전에 대비하기 위해선 평소 준비가 중요합니다. 우선 손전등이나 양초등을 미리 준비해 찾기 쉬운 곳에 둬야 합니다. 또 건전지로 작동되는 라디오나 자동차 라디오를 이용해 재난 정보를 계속 청취해야 합니다. 정전이 됐다고 해서 함부로 전기 설비를 건드리지 말고 한전이나 전기안전공사에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직접 수리를 하려고 전기선을 만지면 감전 사고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 태풍이나 집중호우로 통신이 두절되는 상황에 대비해 유선전화와 휴대전화를 함께 갖추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유선전화가 불통인 경우엔 휴대전화로 KT의 경우 국번 없이 100번 등 기간 통신사업체에 신고하면 됩니다. 산간 벽지의 경우 주민센터나 면사무소 등 행정기관에 미리 사정을 알려둬야 고립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또 가까운 이웃끼리 수시로 연락을 해 대피할 상황이 벌어졌을 때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KBS 뉴스 김석입니다. 다음은 KBS 재난방송 스튜디오 연결해서 앞으로 태풍의 진로 또 지역별로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정훈 기자, 먼저 지역별 태풍 상황 정리해 주시죠. 네, 이 시각 KBS 재난감시 CCTV를 통해서 태풍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대구 신천입니다. 어제부터 내린 많은 비로 흙탕물로 가득 찬 모습인데요. 인도로 물이 넘쳤고 해안도로는 차량 출입이 제한된 상태입니다. 태풍 앞자락에 비구름이 발달해서 영남 내륙 지역에도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낙동강 인근의 김천과 청도, 밀양과 의령, 함안 지역에는 홍수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이어서 강릉 주문진 해변입니다. 태풍이 접근하면서 파도가 높아지고 바람도 강해지는 모습입니다. 이보다 더 북쪽에 위치한 속초에서도 비바람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강원 영동 지방은 오늘 오후가 이번 태풍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여서 계속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인천항의 모습입니다. 태풍의 비구름이 동쪽으로 물러가면서 파란 하늘이 드러난 모습입니다. 다만 오후까지는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 것으로 보여서 계속해서 강풍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태풍도 비바람 모두 만만치 않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제부터 내린 비의 양을 보면 제주 한라산 윗세오름에 700mm가 넘는 큰 비가 내렸고요. 지리산과 남해안 부근에도 300mm가 넘는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바람도 매우 거셌죠. 한라산 진달래밭에 순간 초속 50.2m, 통영 등 남해안 지역에도 초속 40m 안팎의 강풍이 관측됐습니다. 현재 태풍의 정확한 위치는 어디쯤에 있습니까? 네, 태풍은 오전 9시 50분쯤 경남 통영에 상륙한 뒤 북동쪽으로 이동해서 지금은 경북 포항 앞바다로 진출한 상태로 분석됩니다. 천리안 위성 영상을 통해 태풍의 현재 모습 확인해 보겠습니다. 태풍 중심 부근에 발달한 하얀색 구름이 지금은 영남 지방을 지나서 점차 동해상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중심 기압은 985헥토파스칼로 세력은 다소 약해졌습니다. 이어서 레이더 영상을 통해 비구름의 모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붉은색으로 보이는 동해안 지역의 비에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비구름이 점차 북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앞으로는 주로 동해안 지역에 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 이제 동해상에 있는 건데 태풍이 앞으로 그러면 동해상은 어떻게 빠져나가겠습니까? 네, 태풍은 계속해서 속도를 더 내서 앞으로는 독도 부근 해상을 거쳐 오늘 밤에는 동해 먼해상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태풍에 아직 주변 구름대가 남아있는 동해안 지역에서는 아직까지 비바람이 몰아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긴장을 놓치지 말아야 될 텐데 이번 태풍 고비 언제까지겠습니까? 네, 태풍이 예상보다 빨리 한반도를 빠져나갔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전망은 슈퍼컴퓨터 비바람 예상도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태풍이 동쪽으로 빠른 속도로 이동하면서 비구름도 북동쪽으로 빠르게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태풍 중심이 동해 먼해상으로 빠져나가는 오늘 오후까지가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지역별로 특히 주의해야 할 시간대는 언제가 되겠습니까? 네, 제주와 호남 지방은 점차 태풍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고 있고요. 앞으로는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비바람이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고 150mm의 폭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바람이 계속 강하게 불까요? 네, 태풍은 지금도 시속 100km 정도의 강한 바람을 동반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시속 40km의 이동 속도가 더해져서 강풍의 위력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동해안을 중심으로 그 외의 지역에서도 초속 20에서 30m의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네, 이정훈 기자였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이번 태풍 많은 비를 뿌리고 있죠. 현재 태풍이 동해상에 진출해 있지만 강원 동해안권에 비가 정말 많이 내리고 있는데요. 강릉 중계차 다시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보람 기자, 비가 더 내리고 있습니까? 아까는 세차게 왔었는데요. 네, 중계차가 나와 있는 이곳 강릉 경포해변에는 시간당 20mm 안팎의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바람도 때때로 강하게 불어 몸을 움직이기가 쉽지 않은데요. 현재 동해상에는 최고 6m에 이르는 높은 파도가 일면서 해안가까지 밀려들고 있습니다. 현재 강원 중남부 산지와 정선, 삼척 등 5개 시군에는 태풍 경보가, 동해 중부 전 해상에는 태풍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제25호 태풍 콩레이는 조금 전 동해상으로 진출했지만 여전히 강한 바람과 비를 뿌리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내린 비의 양은 삼척 궁촌이 227.5mm로 가장 많고 태백 182.2, 동해 174.4, 강릉 157mm 등입니다. 한꺼번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오늘 오전 8시 반쯤 강원도 삼척의 한 주택이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일부 도로에서 토사가 유출되거나 침수돼 통행에 불편을 겪기도 했습니다. 강원 동해안 항포구에는 어제부터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어선 2,800여 척이 대피했는데요. 해경은 방파제와 갯바위 등을 대상으로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설악산에는 초속 23m가 넘는 강한 바람이 불고 있어 국립공원 탐방로와 대피소의 출입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오후까지 강원 영동 지역에 5에서 100mm, 많은 곳은 150mm의 비가 내린 뒤 그치겠다고 예보했습니다. 강원 영동 지역은 내일 새벽까지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있어 시설물 관리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네, 태풍이 이제 동해상에 진출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비도 많이 내리고 바람 소리도 마이크를 타고 들어오는 것 같은데 현장에서 느끼기에 바람 얼마나 강하게 느껴집니까? 네, 저희가 태풍 제19 쏠릭 때도 속초 외용차하게 나가 있었는데요. 그때보다 더 심한 것 같습니다. 네, 쏠릭 때보다 더 심하게 느껴진다. 끝까지 안전 유의하시면서 방송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보람 기자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경북 동해안 가보겠습니다. 경북 포항시 영일대 해수욕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성수 기자, 비가 좀 잦아들었나요? 네, 보시는 것처럼 제가 나와 있는 이곳 포항 영일대 해수욕장은 강하게 불던 바람이 잦아들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강하게 내리던 빗줄기도 점차 약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포항과 경주, 영덕 등 경북 15개 시군구에는 태풍 경보가 내려져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강수량은 포항 구룡포읍 200mm, 경주 185mm 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조 시기와 맞물려 포항 형산강 하구엔 홍수주의보가 내려져 유의해야 합니다. 비바람의 영향으로 결항 등의 피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울릉도와 육지를 잇는 여객선이 통제돼 있고 각 항포구엔 4천여 척의 어선이 대피 중입니다. 포항공항을 오가는 비행편 역시 모두 결항됐습니다. 동해안 일부 지역에는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20m에 달하는 바람이 불어 시설물의 관리가 요구됩니다. 기상청은 해안가에 높은 파도가 일고 있어 피해가 우려돼 어구와 어망 등의 이동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포항에서 김성수 기자였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다음은 경북 내륙 상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대구의 우한솔 기자 연결합니다. 우 기자, 이제는 비는 좀 그친 것 같아 보이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오전부터 이곳에 내리던 비는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바람만 중간중간 간간히 불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대구를 비롯한
경북 청도와 청송 등 17개 시군에 태풍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또 안동과 영주, 상주 등 7개 시군에도 태풍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이들 지역에는 강한 바람과 함께 시간당 10mm 이상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지금까지 내린 비의 양은 대구 155mm, 김천 261mm, 상주 148.8mm 등입니다. 오후 늦게까지 대구 경북 내륙 지역에 60에서 15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낙동강 홍수통제소는 경북 김천 지점과 경주 안강 지점, 포항 지점에 홍수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낙동강과 형산강 부근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12시 50분 기준 안강 지점 수위는 7.14m, 김천 지점 1.57m로 주의보 수준을 넘었습니다. 또 오전 8시 5분쯤에는 청도군 풍강면 청도천에 승용차 한 대가 빠져서 차에 타고 있던 모자가 소방당국에 구조됐습니다. 대구 기상지청은 오늘 오후까지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많겠다며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당부했습니다. 네, 앞서 CCTV를 보니까 대구 신천 부근이 범람을 좀 했던데 또 도로 상황이나 지금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오전부터 내린 비로 대구 신천동로 무태교에서 상동교까지 8.8km 구간과 수성구 매호교 등 3곳이 침수됐었습니다. 현재 침수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빠른 복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대구에서 우한솔 기자였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2년 전 이맘때 발생했던 태풍 차바로 큰 피해를 입었던 울산. 직접 태풍의 영향권에 들면서 긴장감을 늦출 수가 없는데요. 이번에는 울산 태화강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홍희 기자. 네, 울산도 비는 좀 그친 것 같네요. 네, 태풍 경보가 내려져 한때 시간당 30mm의 세천비가 내렸던 울산은 지금은 비가 그친 상태입니다. 거세게 불었던 바람도 지금은 잠잠해져 울산이 점점 태풍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이번 태풍으로 울산은 이틀 동안 160mm가량의 비가 내렸습니다. 울주군 삼동면은 오늘 하루에만 200mm 이상의 물폭탄이 쏟아지는 등 어제부터 30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내렸습니다. 앞으로 울산에는 20에서 6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1000가구 규모의 아파트에 정전이 발생했고 주택 지붕이 무너지면서 3명이 고립됐다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태화강 둔치가 범람했고 신축 건물에 스티로폼 패널이 떨어지거나 가로수가 쓰러지고 간판이 떨어지면서 도로 통행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건물 외벽이 떨어지는 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울산을 출발해 서울과 제주로 가려던 항공기들이 무더기로 결항됐습니다. 울산시는 대암댐과 회화댐의 수위가 상승하면서 댐의 원류가 시작되자 댐 아래에 사는 주민들과 차량이 대피하도록 했습니다. 네, 지금 비가 좀 소강 상태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긴장을 늦출 수가 없습니다. 김홍희 기자 끝까지 안전 유의하시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태풍 콩레이 지금 한반도를 빠져나가서 동해상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강풍 피해는 속출했습니다. 부산 광안리 방파제에 나가 있는 중계차 연결합니다. 강혜슬 기자, 파도나 바람 지금 좀 잠잠해졌습니까? 네, 태풍이 부산에 지나간 것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현재 비는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람은 여전히 불고 있습니다. 또 해운대와 광안리 등 해안가에는 여전히 높은 파도가 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에 내린 비의 양은 120mm를 조금 넘습니다. 기상청은 앞으로 20에서 6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태풍이 지나가는 오후까지 초속 20m 안팎의 강풍이 계속될 것으로 보여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태풍이 부산을 통과하면서 피해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부산에는 오전 9시부터 모두 40여 곳, 2만 100여 가구가 정전됐습니다. 이 가운데 6천여 가구는 복구됐지만 여전히 만여 가구는 정전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또 강풍으로 가로수가 쓰러지고 담벼락이 무너지는 등 현재까지 소방본부에 100여 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현재 광안대교, 남항대교, 거가대교와 을숙도대교는 차량 통제가 해제됐습니다. 또 하지만 강한 파도로 인해 해운대와
해운대 마린시티와 우동천 등은 경찰이 여전히 차량 통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부산항에는 모든 선박 입출항이 통제됐고 부산과 일본을 잇는 여객선 운행도 전면 중단됐습니다. 강 기자, 이제 태풍이 점점 빠져나가고 있는데 통제됐던 해안가는 언제쯤 통제가 풀릴까요? 네, 태풍의 영향권에서 점차 멀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파도는 높고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오후까지 계속해서 해안가 통제는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부분도 유의하셔서 해안가에 계신 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강예슬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지리산 등 경남 서부권은 태풍의 영향권에서 벗어났습니다. 이번엔 경남 사천시 삼천포항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최세진 기자, 비는 거의 그친 것 같은데 바람은 여전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경남 사천시 삼천포항은 태풍이 상륙했던 경남 통영으로부터 직선거리로는 약 50km 정도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요. 태풍이 상륙한 지 3시간여가 지났지만 비는 완전히 그쳤어도 바람은 차츰 잦아들고 있지만 여전히 좀 거센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태풍 경보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하늘은 점차 개이고 있어서 점점 태풍의 영향권으로부터는 서서히 물러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사천시 삼천포항과 인근 하동군과 남해군 등의 항포구에는 태풍을 대비해서 여전히 선박 2천여 척이 피항해 있습니다. 남해안과 경남 서부권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태풍 경보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데요. 어제부터 지금까지 강수량은 지리산 334.5mm, 남해 306.5, 하동 261mm 등입니다. 많은 비에 따라 경남 진주시 명성면 저지대 비닐하우스가 침수되는 등 피해 상황도 속속 집계되고 있습니다. 경남 서부에는 오늘 오후까지 5에서 30mm의 비가 더 예보돼 있습니다. 또 지리산 입산이 전면 통제됐고 어제부터 방류를 시작한 남강댐은 남강 방향 초당 300톤, 사천만 방향으로는 초당 최대 1,200톤을 방류할 예정입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이번 주말 예정됐던 진주 남강 유등축제는 임시 휴장을 하고 있고요. 또 남해 도길마을 맥주축제 등 대부분 축제가 취소됐습니다. 네, 최 기자, 그래도 주말 맞아서 많은 관광객분들이 이쪽에 계실 텐데 취소되거나 이런 것들이 다시 열린다거나 아니면 오후부터는 이동을 좀 하실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부 축제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취소된 축제도 있지만 남강 유등축제 같은 경우에는 오늘까지 임시 휴장이고 내일부터는 다시 개장을 하게 됐고요. 다른 축제들 같은 경우에도 상황을 따라 유동적으로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최세진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경남 지역 상황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통영에서 40km 정도로 떨어진 가까운 곳인데요. 창원 마산항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차주아 기자. 바람도 좀 잦아든 것 같고 비도 그친 것 같네요. 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마산항은 오전까지 거세게 내리던 비가 잦아들면서 현재는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바람도 잠잠한 상황인데요. 하지만 통영을 비롯해 경남 일부 지역은 아직까지 때때로 강풍이 부는 곳도 있어 태풍의 위력이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파도도 점차 잠잠해지고 있습니다. 아직 남해 바다의 물결은 일부 최대 8m까지 높게 일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태풍은 오전 9시 50분쯤 경남 통영에 상륙했습니다. 낮에는 경남 지역이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보돼 긴장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남 전역과 남해 바다에는 태풍 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비는 거제 233mm, 고성 204.5mm, 통영 158.3mm, 창원 142mm 등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태풍 피해도 잇따랐는데요. 김해 경전철이 평강역 선로에 장애물이 발견되면서 오전 9시 50분부터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또 오늘 새벽 통영에서는 가로수가 쓰러졌고 김해에서는 간판이 도로로 떨어지는 등 20건의 피해가 접수됐는데요. 오늘 아침 만조시각과 태풍 근접 시기가 겹쳐 진해, 용원 등 일부 지역이 침수되기도 했습니다. 통영 매물도에서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40.7m를 기록하는 등 아직 강풍이 부는 지역이 남아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태풍에 대비해 일찌감치 어선 16,000여 척은 피항했습니다. 김해공항은 오늘 138편이 결항됐는데 기상 상황에 따라 추가 결항도 예상됩니다. 네, 경남 마산항에서 차주아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서울도 어제부터 많은 비가 내렸죠. 오전까지 계속해서 비가 내렸고 불꽃 축제 등 각종 행사 개최 여부도 불투명했는데요. 자, 취재기자 연결해서 지금 서울 상황은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마포대교에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민혁 기자, 이제 뭐 하늘도 좀 갠 것 같고 비도 그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서울 마포대교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현재 비가 오지 않고 있고요. 지금 햇빛도 조금씩 비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태풍 소식과 오전까지 계속 비가 내려서 그런지 평소보다 여의도 공원에 한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의 강수량은 55.5mm가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내린 강수량은 92mm가량 됩니다. 기상청은 오늘 오후 3시쯤까지는 서울에 비가 계속되다가 점차 그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경기도 안산과 시흥, 김포 등 일부 지역과 인천 지역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어서 여전히 긴장을 늦추시면 안 되겠습니다. 수도권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5에서 30mm 정도 비가 더 내릴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저지대 주택가 등에서는 아직 마음을 놓지 마시고 침수 피해가 없도록 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주말 도심 축제를 기다린 분들 많으실 텐데 일정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야외 행여일식을 하려던 2018 정조대왕릉 행차는 일정 일부가 취소됐습니다. 오늘 오전 창덕궁에서 출발해 노들섬 배다리를 건너는 행여일식은 폭우로 취소됐습니다. 오후 2시부터 서울 강남 구간의 행여일식은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여의도 일대에서는 세계 불꽃축제가 열릴 예정입니다. 태풍 북상에 따라 불꽃축제 개최 여부가 불투명했었는데요. 주최 측은 오후부터 비가 그치고 기상 여건이 나아질 것으로 판단하고 예정대로 불꽃축제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국내선과 국제선 항공편의 차질이 이어졌는데요. 공항에 나가시기 전에 이 부분도 반드시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김 기자, 불꽃 축제가 예정대로 진행이 된다면 아무래도 한강 둔치에 또 많은 사람들이 몰릴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비가 좀 꽤 온 상황에서 한강 수위가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통제를 한다거나 좀 주의해야 될 점들은 없을까요? 네, 지금 당장 불꽃축제가 열리는 곳에 이렇게 통제가 이루어지거나 그러진 않은 상황입니다. 또 주최 측도 비가 그쳤기 때문에 예정대로 축제를 진행한다는 방침인데요. 추가 진행 여부는 현장에서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좀 상황 봐가시면서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불꽃 축제 가실 분들은요. 김민혁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섬 지역은 태풍이 오면 고립되다 보니까 더욱 걱정이 큽니다. 이번에는 울릉도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김혜진 아나운서 연결돼 있습니다. 김혜진 아나운서. 네, 울릉입니다. 네, 울릉도 지금 어떻습니까? 네, 울릉도와 독도엔 현재 태풍 경보가 발효되어 있습니다. 어제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오후 1시를 기준으로 누적 강수량도 150mm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낙석 위험으로 섬 일주도로 일부 구간도 통제됐고 버스 운행 등이 중단됐습니다. 여객선도 결항된 가운데 울릉 항포구엔 100여 척의 선박도 태풍을 피해 정박한 상황입니다. 울릉엔 오늘 오후 3시 무렵 태풍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것으로 기상대는 보고 있습니다. 빗줄기도 오전보다 점차 세지고 있고 오후 3시부터 오늘 밤까지 초당풍 속도 최대 35m 내외로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울릉군도 태풍에 대비해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울릉엔 앞으로 50에서 100mm, 많은 곳은 15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울릉에서 김혜진이었습니다. 네, 태풍 콩레이가 동해상에 진출하면서 울릉도와 독도 걱정이 큽니다. 독도에도 많은 분들이 근무를 하면서 독도를 지키고 계시는데요. 독도 전화 연결해서 상황 좀 살펴보겠습니다. 독도 항로표지관리소 등대장께서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등대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을 텐데요. 비바람 어떻습니까? 예, 지금 현재 태풍이 점점 가까이 오는지요. 예. 바람도 강하게 불고 파도도 아주 높게 일고 있습니다. 시설물 안전을 위해서 안전 점검을 해갖고 지금 건물 안에서 태풍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좀 바람이 많이 불어서 좀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인가요? 예, 밖에 나가면은 이제 몸이 밀릴 정도로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래서 다들 안으로 대피해 계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독도에는 경비대원들도 있고 항만청, 등대, 또 항로표지관리소 등등의 직원들이 많이 근무하고 계신데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근무하시면서 안전 조치는 잘 하신 거죠? 예, 안전 조치를 다 취하고 지금 현재까지는 아무 이상이 없는 상태입니다. 네. 지금 저희 시청자분들께서 독도 CCTV 화면 보고 계신데 파도가 굉장히 높아 보이거든요. 파도 예. 높이 가까이서 보시기에는 어느 정도나 돼 보이던가요? 지금 현재는 한 5, 6m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500m. 지금. 예. 뭐 사람 키에 한 3배 정도 되는, 서너 배 정도 되는 높이의 파도가 치고 있고, 그 독도의 두 큰 섬, 동도와 서도에도 이제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시설물들이 이 강풍, 그리고 비바람의 피해도 걱정이 많이 되는데, 대비는 잘 돼 있죠? 예, 지금 저기 서도도 안전적으로 대피를 잘 하고 있고요. 네. 지금 동도도 전부 다 문을 다 걸어 잠그고 네. 내부에서 지금 생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아직까지 뭐 시설물에 뭐 피해가 있다거나 그런 건 없고요. 예, 아직까지 그런 거는 없습니다. 지금 앞서서 뭐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로 바람이 심하다고 하셨는데 밖으로 나갈 수 없을 정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까지 좀 안전 걱정 많이 됩니다. 유의하시고요. 시설물 관리도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독도 수고하십시오. 항로표지관리소의 등대장 전화 연결해봤습니다. 자, 지난 태풍 쏠릭 때도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제보 영상 소개해드리면서 피해를 줄일 수가 있었는데요. 자, 이번 태풍도 저희가 모아온 영상 함께 보시면서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부의 김용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김 기자. 네. 시청자분들께서 태풍 상황 제보 영상 많이 보내주셨는데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네. 지금 태풍이 이제 동쪽으로 좀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네네. 그 일대에 계신 분들이 주로 이제 영상을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뭐 포항, 울산, 뭐 부산, 네. 뭐 거제 이쪽에서 좀 많이 보내주고 계시고요. 또 이제 내륙 지방에는 뭐 영덕이나 강구 일대도 같이 함께 보내주고 계신데 지금 모아온 영상 함께 보시면서 좀 설명드릴게요. 네, 차례로 하나씩 보시겠습니다. 우선은 부산 동래구에 있는 한 아파트입니다. 충렬 아파트라는 곳인데요. 나무가 덮쳤네요. 예, 차량들을. 맞습니다. 지금 시청자 조희진 씨께서 보내주셨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나무가 차량들을 덮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네. 차량 넉 대가 지금 가로수에 뒤덮여서 지금 파손이 좀 돼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나무들을 지금 치우는 작업이 한창이었는데 그 나무들이 굉장히 큰 아름드리 나무 같은데. 예. 그래서 집안에 계시다가 뭐 뚝 하는 소리가 나서 나가 보니까 지금 상황이 저렇게 벌어졌다 하셔서 예. 다른 분들은 인명피해 없으신지 한번 봤더니 뭐 다치신 분은 다행히 없는 것 같습니다. 다행이네요. 예, 또 뭐 차에 계셨던 분도 아닌 것 같고 이제 주차된 차량들이 저렇게 넘어오면서 파손이 된 것 같고요. 그 아파트 입구도 뭐 좀 가려진 것 같은데 나무들로. 네네, 출입하는데 좀 출입하는데도 불편이 있으셔서 좋지 않겠네요. 가지를 또 잘라내고 옮기는 작업들을 우리 소방대원분들이 하셨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게 한 40분 내지 1시간 전쯤 상황이니까 지금은 좀 정리가 되시지 않을까 싶은데 뭐 태풍이 빠져나오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바람이 여전히 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유사한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가급적 이제 특보 잘 살펴보시면서 내용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음은 울산 태화강 일대 모습을 한번 보실 텐데요. 범람했네요. 예, 지금 저희가 산책로입니다. 보시는 곳이 이제 범람해 있고. 아까 좀 전에 그 중계차 연결했을 때는 이제 비는 좀 그친 것 같은데 네네. 수위도 좀 낮아졌을 것 같긴 한데 아직까지도 좀 위험해 보이고요. 그렇습니다. 이미 이제 비가 앞서 많이 와 있는 상태에서 물이 불어나서 예. 흘러내려오면서 아마 범람하지 않았나 싶고요. 주변에 또 이제 시설물도 많습니다. 뭐 운동기구도 있고 뭐 앉아 계실 벤치도 있고 한데 그런 곳들까지도 이제 물이 좀 차오르고 있으니까 태풍이 완전히 벗어났다라는 그 예보가 있기 전까지는 좀 이렇게 유의하시면서 출입을 좀 가급적 자제하셔야 되겠고요. 그렇죠. 우리 또 태화강 일대에는 산책로가 또 잘 돼 있어서 예. 주민분들이 수시로 이렇게 나가시고 하거든요. 또 이제 가장 위험할 때가 수위가 조금 낮아지면서 좀 갈 수 있겠구나 하다가 갔다가 그렇죠. 갑자기 불어난 물에 또 네네. 휩쓸릴 수 있으니까. 미끄러지신다든가 이럴 수가 있으시니까 계속해서 좀 유의하시길 바라고요. 저한테 태화강 변에 있는 모습을 우리 시청자 이세준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다음 영상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부산으로 가보겠습니다. 부산 송도 해수욕장 근처에 있는 한 공사 현장이라고 합니다. 아파트 고층에서 찍은 영상으로 보이고요. 네네. 지금 크레인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 이게 조작하는 건 아니겠죠? 예, 지금 저기 안에 타고 계신 기사분이 안 계세요. 예. 바람이 불어서 지금 크레인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라는 그 제보 영상을 보내주셨는데 저 일대에 계신 여러분들께서 복수의 유사한 영상으로 촬영해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좀 위험해 보인다면서 반대편에 큰 건물을 짓고 있는 공사 현장인데 거기에 있는 안전 펜스는 이미 좀 떨어져 나갔죠. 크레인이 움직이다가 뭐 옆에 건물이나 이런 것들을 좀 부딪힐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또 이제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 우려가 되는데
부산 송도해수장 근처 공사 현장을 좀 담당하는 우리 지자체 분들도 좀 예의주시하시면서 혹시나 피해 상황 없을지 한번 지켜보시는 것도 우리 좀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태풍이 어느 정도 빠져나간 상황이니까 이런 부분은 금방금방 좀 조치를 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이런 영상 보시면서 또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대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대구 북구 조야동에 있는 한 빌라인데요. 토사가 쏟아졌군요. 예, 맞습니다. 지금 빌라 뒤에 있는 그렇게 높지 않긴 하지만 그래도 토사가 이제 쓸려 내려온 상태고요. 야트막한 야산에서 토사가 이렇게 쓰러져 내려온 모습입니다. 맞습니다. 주변에 숲풀이나 나무도 지금 약간 기울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빌라 뒷 베란다와 창문 쪽으로 지금 넘어가 있습니다. 저 1, 2층에 계신 분들 굉장히 걱정이 되겠는데. 그렇죠. 갑자기 저게 물론 철골 구조물로 지금 덮여 있긴 하지만 창문이 저게 뚫고 들어올 수도 있는 것이고요. 아니면 부러져서 충격에 의해서 뭐 파편을 칠 수도 있을 거 하니까 지금 계신 분들은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집에 계시는 게 뭐 물론 좀 더 안전하시겠지만 뒤에 이렇게 계속해서 뭐 쓸려 내려온다는가 하시면은 뭐 언덕에 있다거나 야산이 있는 근처에 계시는 분들은 네네. 이런 부분도 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또 뒤에 보니까 이제 뭐 열매를 심어 놓으신 것도 있고요. 해서 저런 부분들을 일부러 따러 뭐 가신다든지 아니면 야산에 지금 얼마나 쓸어 내려왔는지 한번 나가보시는 거는 좀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부산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부산의 남구 용호동에 있는 아파트인데 저희가 17층이에요. 17층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빗물이 넘쳐나는 모습이네요. 네, 비가 많이 오면서 창 쪽으로 때리면서 들어오는 거군요. 그렇죠. 지금 저 베란다 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 빗물이 바람이 워낙 강하니까 그 틈을 파고드는 거예요. 아니 지금 17층인데 전등도 흔들리고요. 예, 예. 저기서 위에서 뭐 쿵쿵 뛰어서 층간소음 이런 게 아니라 건물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제보가 바람이 들어옵니다. 강풍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네네. 건물 자체가 흔들리면서 전등도 좀 흔들리는 모습. 예, 예. 보고 1시간 계십니다. 전쯤이었는데 그때 이제 카카오톡으로 제보하시는 부산 남구 용호동 일대 아파트 사시는 분들, 특히 이제 고층 아파트 사시는 예. 분들이 집이 흔들려요 하면서 변기에 물이 흔들린다든지 막 물이 벌컥벌컥 한다든지 그런 모습들을 찍어 보내주셨거든요. 하여튼 비바람도 거세고 특히 바람 때문에 고층 건물이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모습들을 시청자 전유진 씨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자, 다음 영상 보겠습니다. 네, 경남 거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거제면 옥성군입니다. 컨테이너 건물이 쓰러졌습니다. 예, 예. 컨테이너가 원래 저 위치에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밀려오면서 차를 덮친 상황이거든요. 다행히 이제 차량에는 사람들이 안 계셨고 예. 뒷좌석에 있는 트렁크 부분을 이제 덮치는 바람에 차량이 파손됐습니다. 인명피해는 없는 거죠? 예, 예. 인명피해는 다행히 없는데 지금 경찰과 소방당국이 조치를 하느라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찍어 보내주셨고요. 바람이 얼마나 강하면 뭐 컨테이너 건물이긴 하지만 뭐 쓸려 넘어지는 그렇죠. 모습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이제 쓸려 넘어서 밀리는 게 아니라 저렇게 차를 덮친 것 않습니까? 때문에 이제 충격과 파손에 의해서 인명피해가 있을 수 있었던 우려가 있었지만 다행히 뭐 인명피해는 아직까지 파악된 바는 없다고 우리 시청자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마지막 영상 한번 가보겠습니다. 울산인데요. 울산도 지금 이제 방충망이 뜯겨나갈 정도로 바람이 부는군요. 네, 지금 창문이 밀렸고 밀리면서 방충망이 뜯어지는 그런 모습을 찍어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좀 내부가 좀 어둑어둑하잖아요. 네. 저게 이제 구름 때문에 어두운 게 아니라 정전이 됐다고 하네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정전까지. 예, 예. 그래서 지금은 제가 복구된지는 시청자분께 확인을 못했는데 들어오기 전에는 지금 갑자기 찢어져서 나갔다 온 사이에 정전까지 돼서 집 안에 있어도 이렇게 무섭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방비를 좀 잘 해줘야겠습니다. 저희가 미리 준비한 그 태풍 시에 이렇게 준비하세요라는 그런 리포트를 좀 예의 있게 보시면서 유리창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네. 실리콘 부분이 잘 안 붙어 있으면 흔들리면서 유리창이 깨지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렇게 바람이 참 거세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태풍이 완전히 벗어났다는 예보가 있기 전까지는 좀 예의주시하면서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인명피해가 없도록 해야 되니까요. 자, 뭐 비록 태풍이 이제 동해상으로 빠져나가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영향권에 든 지역들도 많고 뭐 또 제보 영상 보내주고 싶으시다는 분들 계속 계실 거예요. 네네. 제보할 수 있는 방법 끝으로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짤막하게 소개드리겠습니다. 주로 이제 지금은 경북 내륙 지방에 있는 뭐 영덕이나 강구, 안동 이쪽에 계신 분들이 많이 제보를 해주시고 있는데요. 카카오톡이 대표적입니다. 저희 화면에도 좌상단에 계속해서 카카오톡 제보를 띄워놓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에서 친구 검색하시듯이 KBS 뉴스를 찾으신 다음에 친구 추가를 하셔서 동영상을 촬영하거나 촬영하신 것을 첨부해서 보내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때는 성함과 연락처 그리고 위치 그리고 간략하게 어떤 상황이다까지 해주시면 저희가 보도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SNS가 있는데요. KBS가 SNS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앞선 방법으로 KBS 뉴스를 검색하신 후에 우리 메신저 보내듯이 메신저 탭을 누르셔서 제보 영상을 전송해 주시고요. 그리고 스마트폰을 활용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KBS 앱이 있는데요. 우리 KBS 뉴스 앱을 다운받으셔서 우우 상단에 있는 제보창을 클릭하신 다음에 실시간 영상을 촬영하시거나 촬영하신 영상을 첨부하셔서 제보하기. 이때도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메일과 홈페이지 그리고 전화를 이용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황 설명이 좀 급하다 싶으신 분들은 직접적인 방법이죠. 네네. 02781-1234나 4444 이쪽으로 전화를 주신 다음에 저에게 어떤 상황이다 좀 급하다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시간마다 계속해서 제가 영상을 가지고 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저번 태풍 때도 그랬고 이번도 마찬가지고 중계차가 모든 현장을 다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럼요. 또 이제 같은 현장이더라도 고지대냐 저지대냐 또 해안가냐 여러 가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보해 주시는 이 소중한 영상들을 저희가 소개해 드리면서 일대에 계신 분들은 태풍이 끝까지 나갈 때까지 좀 유의하시는 바람으로 이렇게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보 업데이트 되는 대로 또 새로운 내용 전해 주시고요. 네. 김영주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어제부터 태풍 콩레이에 직접 영향을 받았던 제주에서는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주택 침수에 정전까지 또 강풍 피해도 속출했습니다. 하선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간당 50mm의 폭우에 집 안으로 어른 허벅지 높이까지 빗물이 차올랐습니다. 계속 양수기로 퍼내보지만 속수무책입니다. 8월 태풍 솔릭으로 파손된 지붕을 복구하기도 전에 다시 비가 쏟아지자 대형 체육관은 물난리가 났습니다. 복구하고 사무실들이 다 올라가지고 방법 없어 지금. 콩레이가 강타한 제주 지역에서는 특히 주택과 지하 주차장, 학교, 상가 등에서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금까지 접수된 침수 피해만 80건이 넘습니다. 곳곳에서 도로가 물에 잠기며 제주시 연북로에서는 차가 물에 잠기는 바람에 3명이 차 안에 갇혔다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한라산에 순간 최대 풍속 초속 50m가 넘는 강한 바람이 부는 등 강풍 피해도 컸습니다. 교통신호기와 가로등 10여 개가 부러지고 조립식 창고 지붕이 날아가 유리창이 깨지거나 공사장 울타리가 넘어가는 등 40여 건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와 남원읍 신흥리, 성산읍 신천리 등에서는 천여 가구의 전기 공급이 끊겨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설비가 다 전기예요. 욕창 매트는 이제 계속 전기가 들어와야 매트가 이제 사용이 가능한데 그게 꺼지면은 또 어르신들이 욕창 발생할 수도 있고. 수확을 앞둔 감귤과 감자, 당근, 양배추 등 밭작물의 유실과 침수 등으로 농작물 피해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하선아입니다. 네, 태풍이 지나간 경남 지방에도 곳곳에 물이 차고 신호등과 간판이 날리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조미령 기자가 피해 종합했습니다. 태풍 때마다 침수 피해가 많았던 진해용원 어시장. 오늘 아침 만조 시각이 겹치면서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상인들은 발목까지 물이 차면서 안절부절한 마음입니다. 마음이 아프지. 일을 못하고 하니까 너무너무 손해도 많고 마음이 아파요. 안 잠기는데 이제 태풍 바람이 부니까 이제 그렇지. 이 옛날에는 이리 안 잠겼어요. 신앙이 들어서고 녹산 공단 서른 바람에 이 물이 잠기지. 상습적인 침수에 마산 어시장도 비상입니다. 태풍 매미의 피해로 해안가 800m를 따라 쌓아올린 4m 높이의 방제 언덕도 물이 거의 다 차오르고 있습니다. 주변 도로에는 강한 바람에 신호등이 흔들리고 상점 간판도 떨어져 나가기 직전입니다.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창원시 북면의 한 아파트는 거센 비바람에 엘리베이터에 비가 새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거제시는 오전 9시부터 시내버스 운행이 통제됐고 김해시 장유 일부 지역은 경전사고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창원시 장국터널 부근 도로변 가로수가 도로 쪽으로 넘어지는 등 창원에는 나무가 쓰러지거나 간판이 덜렁거린다는 신고가 10건이 잇따랐습니다. 경남 소방본부도 도로 구조물이 떨어지는 등 10건이 접수돼 안전조치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입니다. 자, 이번엔 다시 전문가와 함께 이번 태풍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권영철 한국형 수치예보 모델 개발 사업단 본부장이십니다. 자,
태풍이 예상보다 속도가 빨랐어요. 진행 네, 속도도 맞습니다. 빠르고 예, 그래서 예. 벌써 동해상으로 진출했는데 이번 네, 태풍 예상보다 이렇게 속도가 빠른 이유가 뭔가요? 제가 볼 때는 상층의 빠른 기류를 예. 조금 빨리 만나서 속도가 빠르지 않았을까. 상층의 빠른 기류를 예, 세트 기류. 만났다고요? 예. 제트 기류 때문에. 예, 태풍이 연직으로 지상부터 한 15km 높이까지 진출하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이제 그 태풍이 주위 바람에 따라서 움직이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점점 한반도 쪽으로 올라오면서 위쪽에 제트 기류랑 만나면서 더 속도가 빨라진 거군요. 예, 맞습니다. 사실 이제 진로 예측이 부산을 통과할 거라고 했거든요. 근데 네, 네. 오히려 약간 내륙 쪽 동북쪽으로 이렇게 틀어서 네, 울산쯤을 지나서 예, 예. 동해상으로 빠져나갔단 말이에요. 예, 예. 이렇게 예상 진로가 바뀐 이유가 뭡니까? 그건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요. 예. 공기의 움직임이라는 게 정확하게 예측될 수가 없고, 네. 사실 기상학자들 사이에서는 부산과 울산 거리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면은 오차 범위 내에 있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 태풍이 이제 중위도로 올라와서 눈이 없어지면 네. 태풍 중심을 정확하게 찾기는 사실 힘들거든요. 그래서 눈이 약간 흐릿해진 거군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울산이나 부산이나 제가 볼 때는 아마 그 과학적인 관점으로 봐서는 아마 오차 범위 내에서 예. 그래요. 지난 태풍 솔릭 때 보면요, 한국 기상청하고 일본하고 미국이 진로 예측이 조금 달랐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번 태풍 콩레이는 이 3국의 이 예측 진로가 좀 비슷했거든요. 네. 어떤 진로 예측에 큰 변수가 없는 태풍이었나요?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태풍이라는 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지구상에 아주 바람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태풍을 넣으면 태풍이 움직이거든요. 네. 그게 이제 지구가 둥글고 지구가 회전을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전문 용어는 베타 이펙트라고도 하거든요. 하지만 거기에 덧붙여서 공기가 움직이니까 그 효과와 공기의 움직임 두 개의 이제 합으로 태풍이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솔릭 같은 경우는 이제 강한 기류가 약간 북쪽에 있어가지고 날씨가 더워서 찬 공기가 좀 북쪽으로 치우치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강한 바람이 없는 거죠. 태풍을 움직일 수 있는. 하지만 지금에 오는 콩레이 같은 경우는 사실 현재 기상학에서 대규모 큰 규모의 현상은 예보가 능력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태풍이 그 강한 대규모의 기류를 언제 만났는지는 어느 정도 과학적으로 좀 일치가 많이 되는 현상이죠. 이번 태풍은 상대적으로 좀 예측이 좀 편했다. 솔릭보다는 좀 편하죠. 왜냐하면 솔릭 같은 경우는 바람도 미묘하고 약하면서 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좀 차이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태풍이 보통 이제 세력을 유지하다가 점점 커진 다음에 한반도에 북상을 하면은 좀 약해지더라고요. 네. 이번 태풍도 그런 절차를 거쳐왔죠. 그렇죠. 예, 그 이유가 뭐냐면 태풍이 모든 다른 시스템도 마찬가지지만 그 에너지를 얼마나 많이 받느냐에 따라서 태풍이 강해지고 또 에너지를 똑같은 양을 받더라도 얼마나 효율적으로 그 에너지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럼 해안에 있을 때는 좀 더 많은 에너지를 받고 육지로 상륙하면서 좀 에너지가 떨어지는군요. 떨어지고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적도 지방에 있을 때보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중위도는 상층의 바람이 강하니까 태풍이 연직으로 좀 이제 기울어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같은 에너지를 넣더라도 그 태풍의 강도가 조금 약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태풍이 적도에서 북쪽으로 올라오면서 에너지의 공급도 줄어들고 그런 이제 바람 속도의 차이 때문에 상하층 간에 그 태풍이 충분하게 에너지를 다 쓸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 이제 태풍이 좀 약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번 태풍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은 비바람을 몰고 왔고요. 태풍의 진행 방향 앞부분에 보니까 비구름이 몰려 있더라고요. 네. 사진을 보니까. 네, 맞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그게 뭐냐면 이제 강수 현상, 그러니까 비라는 게 왜 생기냐는 걸 알아야 되는데 공기가 상승을 해서 냉각되어서 이제 비가 만들어지는데 태풍이 첫 번째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태풍이 이제 상승하면서 앞부분에서 이제 공기가 좀 모이겠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공기가 하층에서 모이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위로 올라가게 되는 그런 경우. 그래서 아무래도 태풍의 전반부에 진행부에 비가 많고 또 이번 경우는 또 차이가 뭐냐면은 북쪽에 찬 공기가 이제 우리나라 근처까지 내려와 있죠. 태풍의 오른쪽에서는 이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부니까 바람이 남풍이 됩니다. 그래서 찬 공기 위를
따뜻하고 서변한 공기가 올라가면서 공기가 팽창되면서 차가워져서 비가 내리니까 아무래도 비가 더 많이 전반부에 내리는군요. 많이 내리죠. 예. 그래서 이번 태풍도 보시면 태풍의 후반부는 비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전반부는 좀 많고 그래서 그래서 약간 방향을 위쪽으로 가면서 후반부였던 뭐 부산이나 이런 부분 부분에서 나중에는 비가 좀 적게 왔군요. 적게 왔죠. 하지만 강릉 이쪽에 많이 왔더라고요. 예, 강릉 이쪽에 되면은 이제 그 경계 태풍 방향의 전반부고 또 그 찬 공기와 더운 공기의 경계이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고 하지만 부산이라든가 서울이라든가 이렇게 전남 지방에 비가 안 오더라도 바람은 역시 강합니다. 아직도. 그래서 바람에 대한 대비는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 이번 태풍 올라오면서 많은 얘기가 나왔던 게 2년 전에 왔던 가을 태풍 차바와 진로가 거의 비슷하다. 많이 성격도 비슷해요. 비슷하다. 이런 네, 얘기였는데 어느 점이 가장 비슷했고 또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건지 설명해 제가 주세요. 볼 때는 진로가 가장 비슷했고 진로는 거의 같은 거죠? 같은 거죠. 예. 그리고 차이점이 있다면 이제 이번 콩레이 같은 경우는 강도가 좀 약했습니다. 네. 그 차바보다는 차바가 좀 더 강한 태풍이었죠. 강한 태풍이었고 똑같은 중형급 아니었나요? 그런데 이제 지금 콩레이 경우는 최대 풍속이 부산 근처에 도착했을 때 한 30m 초속 30m 이하였는데 제 기억으로는 차바는 한 5m 정도. 바람의 영향으로 같은 중형급이지만 약간 차이가 있었고 크기 면에서 보면 이번 콩레이가 차보다는 약간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래요. 뭐 태풍 차바 당시에는 울산이 홍수로 큰 피해를 입었고 뭐 인명 피해도 있었잖아요. 네. 근데 뭐 지형적인 영향이 있었다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지형적인 영향은 결국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아까 말한 대로 공기가 상승하는 게 하층에 공기가 모일 수도 생기고 찬 공기를 만나서 상승하는 경우도 있고 지형에 따라서 상승하거든요. 네. 산 같은 게 있으면 아무래도 공기가 올라가게 되니까요. 그런 지형 효과. 그리고 이제 그 울산이라든가 이번에 경북 산악 지역에는 해일 부분이 있으니까 해일이 오면서 그 내린 비가 충분히 빠져나가지 못하는 비가 충분히 빠져나가지 못하면서 그렇죠. 큰 피해가 발생한 예, 거였었군요. 네,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권영철 한국형 수치예보 모델 개발 사업단의 본부장이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은 비로 가옥이 침수되기 시작하면 전기와 가스 등을 차단하고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를 해야 합니다. 집이 침수될 때 대응 방법을 장덕수 기자가 전합니다. 1시간에 100mm에 육박하는 폭우가 쏟아질 때는 평소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곳도 물바다로 변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집중호우가 내릴 땐 우선 빗물이 새거나 배수구가 막힌 곳은 없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집 주변의 축대나 담장은 붕괴 우려가 없는지 수시로 살피고 집 안으로 물이 넘칠 경우에 대비해 모래주머니 등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대비할 여유가 있다면 집 밖에 쌓아둔 물건은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것이 좋습니다. 폭우로 집안에 물이 들기 시작하면 먼저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야 하는데 젖은 손으로 전기 차단기를 만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전기와 통신이 끊길 경우를 대비해 손전등과 휴대전화, 라디오 등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미처 대비할 틈이 없이 가옥이 급격히 물에 잠기면 지붕이나 옥상 등 높은 곳으로 피한 뒤 침착하게 구조를 요청해야 합니다. 집 밖으로 대피할 때는 가재 도구에 미련을 두지 말고 서둘러 침수 지역을 벗어나야 합니다. 물이 빠진 뒤 집에 돌아왔을 때도 주의해야 합니다. 물에 잠겼던 주택은 구조물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갑작스런 붕괴를 조심해야 합니다. 또 집안에 가스가 차 있을 수 있어 환기를 시킨 뒤 집 안으로 들어가야 하고 전기 설비는 함부로 손대지 말아야 합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비가 많이 내려서 집이나 도로가 물에 잠길 때는 감전사고를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해마다 수십 명이 감전돼 숨지고 있는데 이 감전사고 예방법을 류호성 기자가 전합니다. 철판 위에 방치된 각종 전선들, 덮개 없이 외부에 그대로 노출된 콘센트, 모두 감전사고를 유발하는 원인들입니다. 특히 많은 비가 쏟아질 땐 누전과 전기압선이 쉽게 일어나 인명피해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선 예방이 최우선입니다. 건물에 설치된 배전반에 물이 새는지 미리 확인하고 누전 차단기의 빨간 버튼을 눌러 작동이 잘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집이 침수됐다면 즉시 누전 차단기를 내려 전기 공급부터 끊어야 합니다. 가전제품의 플러그는 뽑아두고 조작할 때는 마른 천으로 감싸거나 고무장갑을 끼워야 합니다. 집 밖에선 폭우로 물에 잠긴 가로등이나 신호등,
전신주를 조심해야 합니다. 농촌에선 벼락을 끌어들일 수 있는 철제 농기구를 들고 다니면 안 됩니다. 땅에 깔려있는 농사용 전선에도 가까이 가지 않는 게 좋고 특히 양수기 등을 사용할 땐 전기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KBS 뉴스 류서입니다. 기상센터 다시 연결해서 현재 태풍의 위치와 앞으로의 기상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이설아 기상캐스터, 태풍이 한반도 빠져나가서 동해상에 위치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25호 태풍 콩레이는 현재 동해상에서 울릉도 독도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 태풍 콩레이는 오늘 오전 9시 50분경에 경남 통영에 상륙한 뒤 빠르게 북동진해 내륙을 통과해 오늘 오후 12시 40분에 포항 앞바다로 진출했습니다. 이 태풍은 오늘 늦은 오후에는 독도 북쪽 50km 해상까지 물러나겠습니다. 이 태풍이 동해상으로 진출해 점점 멀어짐에 따라서 서쪽 해상과 육상에 태풍특보는 해제되고 있고 풍랑과 강풍특보로 약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강원 영동과 경상도, 남해 동부와 동해 전해상에는 태풍 경보와 주의보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걸쳐 비가 오다가 오후에 서쪽 지방부터 비가 그치겠습니다. 하지만 태풍 끝자락에 위치한 비구름의 영향으로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는 돌풍과 함께 많은 비가 쏟아지겠는데요. 여기에 동풍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하루 동안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 울릉도 독도에는 최고 15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밖의 지방의 예상 강우량은 강원 영서와 경북 지방의 20에서 60, 경기 동부와 충청, 전라도와 경남의 5에서 30mm로 태풍의 영향에서 벗어난 지역은 예상 강우량이 크게 줄었습니다. 이 태풍이 빠져나갔지만 남해와 동해상에는 최고 6, 7m까지 거센 물결이 일겠고 특히 동해안 지역에는 너울성 파도가 밀려들면서 방파제나 해안도로를 넘는 월파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일은 태풍에 동반된 비구름이 물러나면서 전국이 맑겠지만 내일까지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안전사고는 물론 시설물 관리에도 철저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기상센터였습니다. 네, 이렇게 태풍이 한반도를 빠져나와 동해상을 지나가고 있지만 아직 안심하긴 이릅니다. 아직 비도 많이 예보가 돼 있고요. 파도도 높고 바람이 많이 부는 곳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KBS 기상특보 함께 하시면서 추가 피해 없도록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TV나 라디오